되게 식상할 것 같은 질문인데 쳐다보네 지금 딱 쳐다보는데 유영혁에게 문호준이랑 문호준이 있어서 저도 같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선수 아닐 때는 팬이었고 사실이라더라고요 저거 예전부터. 바로 이어서 문호준 선수에게 반대로 라이벌이 거의 이제 유영혁 선수밖에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유영혁 선수가 군대를 가기 전까진 저도 할 생각이고요. 멀지 않았지. 언제 가시나요? 일단 올해는 안 갈 것 같고요. 내년에 갈 것 같아요. 내년에 가면 호준이랑 같이 갈 수도 있겠네. 내 후임으로 와라. A결 졌잖아요, 그렇죠? 실수해서 졌죠. 키보드가 이상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순간 부스터가 갑자기 파가 나가가지고 부스 하나 날려먹었어요. 좌우로 크게 흔드는 구간이 왔습니다. 문홍 선수가 약간 흔들죠. 하지만 이제 좌우로 크게 흔드는 구간이 왔습니다. 문홍 선수가 약간 흔들죠. 하지만 지금 다음부터 에이스 결전은 정말 문홍 선수 그냥 안 나간다고 할 것 같거든요. 여기는 제가 나가지 않을 생각이고요. 동평 레이싱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집 오니까 그 최성현 선수한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핀이 이겨달라고. 여기서 만약에 이기면 기다리고 있는 팀이 DA잖아요. 네. 하트 그 피트인 처음 생각해보면 DA 그 임지원 선수가 굉장히 자신 없어하구나. 4강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이거 나오니까 아 이건 진짜 포기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애들 더 열심히 연습시키고 있어요. 기대해요 이번. 비치 해변 드라이브 지금 당장 만나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자, 유영혁 대 누구야? 유영혁 대 문호준. 팀의 생사가 걸린 한판입니다. 불안불안한 라인과 시작하는 유영혁. 수도 없이 달려봤고 수도 없이 똑같은데? 뭔가? 유영혁 선수는 여기서만 수십 번을 달려봤잖아. 자, 유영혁 선수 부스터 반개쯤 앞서고 있는 상황. 약간 대결명이 나오지. 톡톡이 정말 잘 끌었어요. 그러면서 인으로 훅 들어가서 라인을 잡았거든요. 양 선수들이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달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쯤 딱 정준 해설위원이 나오지. 저 앞에 있는데 2랩이야 2랩. 아직이야? 조금만 더 기다릴게. 전체적으로 지금 빌드가 갈린 상황이어서 멀어졌어요. 거리가 멀어졌어. 거리가 멀었어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런데 어쨌든 이후에 제 생각에 한 번 정도는 더 따라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감속된 오늘의 유영혁이라면 아직 모릅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 딱 이 느낌이었는데. 와 보인다. 진짜 딱 그 거리다. 와. 아 방금 심나서 당황해서. 아니 여기 톡톡이가 왔네. 오, 진짜 되겠는데? 진짜 될 것 같아요. 자, 유영혁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문호준. 아, 오늘의 유영혁. 적다. 아 까비. 유영혁이에요. 우와 유영혁. 딱 이때 헤드셋 뽑고 이겼다를 외쳐야 되지 않아? 이겼다! 야, 머리 크기 봐. 2배야, 2배. 앞에 보이냐? 어디서 박은 소리가 쿵쾅이 들리는데? 나한테 또 쿵쾅이 들렸어. 좋아. 깔끔해. 이런 사람 방심을 하면 안 돼. 아씨. 선생님, 손가락 안 잡았으면 이게 너무 노장이다 보니까. 슈레 리그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리핀 뭔가 칙칙팬인 것 같은데. 다른 팀만. 전대문 느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 아, 선일이 형이 때리는 거 봤어요. 진짜 재밌었을 텐데. 대신 세게 때리고 맞은 사람도 붙기. 제가 약해요, 저는. 또 왔네 또. 카메라 한 번만 5초만 쳐다봐주세요. 이게 더 커. 아, 나 자꾸. 찰칵. 안녕하세요. 이
이상한가? 이상해요? 어제 술 한잔 한 사람 같은 큰일 날 뻔했네. 맞고 나서 맞은 사람 코통한 게 웃기.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셋. 나 선생님이 웃음소리에 당황했다. 이제 내 차례인가 시작한대. 아 진짜 쌩을 공개한 적이 없네. 하나 둘 셋. 미안해. 잠깐만 나 궁금해서 유재석이 안경 벗은 때려도 돼? 응 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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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이니까 파이팅. 우리 마지막이네. 저번 사전 게임에서 졌는데 지고 그 경기 날도 져가지고 또 이번엔 좀 이기고 싶었는데 오늘도 져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그리핀이 그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냥 4강에 거의 확정하듯이 말을 하던데 그러다가 이 형처럼 되세요. 호준이 팀이랑 벌써 3번째 맞붙는데 이제 솔직히 지던 이기던 엄청 치열하고 재밌는 경기 했으면 좋겠어요. 잘해보자. 형 진짜 연기를 못한다. 자, 마지막으로 문호준 선수도 마찬가지. 열심히 해서 재밌는 경기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잘해보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겨울을 더욱더 뜨겁게 달궈줄 2016 카트라이더 리그 버닝타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성승원입니다. 해설위원 정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즌 벌써 이제 8강의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거의 예상과는 다른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경기를 승리해야만 4강에 합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승리하지 못한다면 4강조차 진입을 못한다는 얘기고요. 문호준의 아랜더스 그리고 유영혁의 유베이스 알스타즈가 오늘 벼랑 끝 승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두 팀을 제외하고 A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 오늘 경기가 4강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밸류를 가진 선수들이 잔뜩 포진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A그룹에서는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 같은 경우는 가장 강팀으로 좀 평가를 받았었는데 선수들 사이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디고가 오히려 4강에 먼저 진출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A조도 어떻게 될지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팀 그리고 이 이후에 경기를 펼칠 두 팀, 이 네 팀 중에 두 팀은 오늘 경기 패배와 함께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진행 방식 이어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금방 가네요. 벌써 이제 5주차가 이제 지나가서 8강 조별 토너먼트 방식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는 각 세트별로 5라운드 3선승제로 진행이 되겠고요. 이후 4강 경기부터는 7라운드 4선승제로 각 세트가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로서는 오늘까지 경기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뭐 뱀픽 할 때 조금 더 머리 싸움 할 때 조금 더 편안하고 수월한 게 좀 있을 겁니다. 자, 트레이드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오늘 경기 이후는 4강과 3, 4위전 그 이벤트전 결승전까지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리그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면서 이제 오늘까지 경기를 펼쳐놓고 있는데 매번 좀 예상과는 다른 경기 결과가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끝까지 긴장 놓지 말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벤트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생방송 리그 시청 중에 화면에 보이는 엠블럼을 획득하시면 획득 수량에 따라서 다양한 보상을 지급해드리고 있죠. 또 거듭 말씀드리면 현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또 상품을 드리는데 오신 분들 혹시 뭐 데이터가 좀 남으시면 현장에서도 또 생방송 시청 이벤트 가능하시거든요.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이벤트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 넥슨 아레나에 여러분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치업 바로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과 인제레이싱 아랜더스 유베이스 알스타즈입니다. B조 최종전이 자연스럽게 눈길이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A조 최종전 역시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인제레이싱의 가능성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인제레이싱의 이제 팀장급으로 활약해주고 있는 조다운 선수.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대로 예일모터스인 그리핀은 팀장, 매니저 그리고 선수들까지 연습량을 늘려와서 지금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 경기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팀 예일모터스 그리핀을 여러분 박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한주정 김선일, 박근홍, 문민기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조항진 감독과 반지 매니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좋아하시겠는데요. 온라인에서 또 많은 분들이 예일모터스의 네. 그리핀 쪽으로 투표를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나 지난번 경기 팀장전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반지 매니저가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표현해서 그렇죠. 팬들이 확 늘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정말 진심으로 졌을 때 그 아쉬워하는 그 리액션이 정말 진심으로 다가왔거든요. 카트리그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산발이었죠. 네. 자, 이어지는 인제레이싱 역시 오늘 경기 많은 준비를 해왔을 텐데요. 조다운, 우성민, 강현, 조희승 그리고 김주정 감독과 한채희 매니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한채희 매니저가. 조다운 선수 뭐하죠? 옆에서 도와드려야죠.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미동도 안 해요. 탑 50 가지기요. 3개. 자, 이제 조다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피팅 연출팀이 조다운 떨어지면 어떻게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분율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주에도 나왔었는데 사실 문호준 선수와 유영혁 선수가 그렇게까지 재밌게 한 것 같지 않은데 조다운 선수가 다 살렸어요, 피팅을. 네, 물론 뭐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그 출연료를 지급하고 쓸 의향도 있다라고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저랑도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4강도 4강인데 형 저 꼭 다음에 또 찍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경기를 치러내야 될 그 전장들을 한번 살펴보면 차이나 섬 경마용과 월드 듀오 배질주부터 스피드전이 준비되어 있고 아이템들은 역시 차이나 상해 동방명주 광산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세 번째 에이스 결전전은 광산 꼬불꼬불 다운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인제레이싱 쪽에서 우성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리오 다운힐을 굉장히 좋은 실력을 보여줘서 밴을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의 이 문민기 선수와 박건용 선수가 요즘 신규 트랙을 워낙 잘한다는 좀 소문이 있어서 리오 다운힐을 좀 밴하면서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3세트까지 풀세트 접전, 풀라운드 접전이 펼쳐지게 된다면은 사막 시리즈를 또 처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자, 오늘 경기 바로 준비하고 있는 선수를 한 명씩 한 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주성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전 카트는 스펙터 9을 그대로 타지만 아이템전 카트를 저스티스 9에서 세티 9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조금 더 안정성을 중시한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온라인상에서 스피드전으로도 굉장히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죠. 예전에 이 선수가 전대웅 선수를 예선에서 잡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스펙터 9과 저스티스 9의 역할이라는 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세티 9의 스피드를 선사했다는 거, 한주성의 아이템전에 관련된 그 스피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옆에 있는 선수도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시조세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김선일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김선일 선수의 카트 바지는 솔라나인과 루나나인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경기에 나왔을 때 루나를 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난번에 세티로 바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세티를 한주성 선수에게 주면서 오히려 한주성 선수에게 조금 더 러너 역할을 시키고 자신은 루나로 중간에서 우리 팀을 도와주면서 상대방을 공략해주겠다라는 작전 같은데, 이게 우선은 지난 첫 경기에서는 좀 잘 됐었는데 이걸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김선일 선수의 능력이 아무래도 좀 달렸겠죠. 그러니까 루나나인은 결국 이번 시즌에서 성공한 선수가 없습니다. 연습단에서 물론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루나나인인데 시즌 내에서 지금 다 접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선일이 활용도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박건웅 선수입니다. 명실상부한 이 팀의 에이스입니다. 러너 역할로 달려줘야 하고요. 다른 팀원들이 라인을 그어주고 몸싸움, 블로킹을 해주는 과정에서 박건웅 선수는 어쨌거나 끝까지 1위로 치고 들어가서 결승선을 통과해야 되는 역할이죠.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각성에 따른 평가를 받고 있는 박건웅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긴장감이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팀원들도 이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세를 놓고 보자면 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문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리그에서 성장세도 성장세 때 이 선수가 온라인에서 선수들 사이에서 연습할 때도 그 성장세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실력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흑기사를 타는 선수들 중에서도 뭐 김승태 선수도 있고 전대웅 선수도 있고 많지만 이 문민기 선수의 이 성장세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흑기사 타는 선수들은 웬만하면 잘 안 싸우려고 하는데 문민기는 싸워요. 굉장히 몸싸움을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자, 자신만의 그런 흑기사를 활용할 줄 아는 문민기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편의 예일모터스 그리핀에 비해서 팬들의 지지는 덜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탐나는 그 측면만큼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인제레이싱의 조이승 선수죠. 네. 일단 뭐 승부 예측 같은 경우에 8%긴 합니다만 예전에 DA 엔지니어링과 아렌더스가 할 때는 2%였거든요. 2% 3%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고 달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솔라9을 타고 있긴 하지만 다른 솔라를 타는 선수들에 비해서 이 선수가 또 2번이나 1등을 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뭐 우성민 선수나 강현 선수에 비해서 주행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로 솔라9으로 아주 기가 막힌 주행을 펼치고 있는 조이승 선수. 그 옆에 이제 강현 선수가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현 선수는 흑기사 9 그리고 저스티스 9입니다. 네, 이 선수가 연습하는 모습을 살펴봤을 때 저는 인제레이싱의 실질적인 에이스를 이 선수로 보거든요. 굉장히 라인을 날카롭게 파는 강현 선수죠. 그렇습니다. 흑기사 9에 워낙 요즘에 경쟁력 높은 선수들이 많고 굉장히 많은 트랙 코드를 흑기사 9이 써내려가고 있는데 네. 강현도 합류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우성민 선수, 밝은 미소와 함께 8억 9과 현무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온라인에서는 일명 별명이 있거든요. 온라인 깡패라는 별명인데 사실 이 경기장에서는 뭐 그 닉네임에 걸맞는 사실 실력은 잘 안 나왔었어요. 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우성민 선수가 월드 리오 다운힐에서 6초대를 끌으면서 이 선수의 주행 능력은 정말 뭐 탁월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게 좀 보여지긴 했었는데 그게 오늘까지 그 경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이 선수 이제 시즌 아웃 되는 거거든요. 네. 자, 하지만 이 선수는 아직까지 아웃에 대한 그 생각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지 않겠죠? 조다운입니다. 피트인의 아들이죠. 네, 피트인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굉장히 유머러스한 선수이지만 몸싸움 할 때만은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순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강현 선수와 우성민 선수를 앞으로 보내주는 미들라인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한주성 선수, 반대편의 한주성 선수와 카트바디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서로 팀 내에서 원하는 것을 지금 같게 바라보고 있는 조다운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다운 선수가 아무래도 스피드전 능력, 아이템전 능력 둘 다 뛰어나기 때문에 스피드전에서도 어느 정도 조다운 선수가 적응을 하면서 그 기세를 아이템전까지 끌고 간다면 인제레이싱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예일모터스 그리핀 인제레이싱 경기 그 첫 번째 트랙은 차이나 서원 병마용입니다. 지금부터 박수 함께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팬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예일모터스 그리핀 그리고 인제레이싱입니다. 초반부터 선수들이 커팅을 하면서 게이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충돌이 조금 많았어요. 자, 강현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박성환, 박건웅이 바로 뒤쪽에서 1위를 노립니다. 그러니까 박건웅 선수가 굉장히 폼이 조금씩 올라오다가 에이스 결정전에서 한번 무너지면서 사실 좀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선수들 사이에서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민기 선수가 라인 팔면서 그러면서 또 몸싸움도 잃지 않는데 흑기사 라인이 몸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위험 구간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겼어요. 그만큼 그 바디 컨트롤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문민기 선수인데 지금도 라인 자신의 팀원과 겹치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라인을 노리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인제레이싱의 우성민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선수가 치고 나갔을 때 잡기 정말 힘든 선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주행적으로 따졌을 때 박건웅 선수가 우성민 선수에게 뒤지냐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양 선수 모두 8억 9 라이더입니다. 자, 박건웅이 우성민을 이번에 살짝 제쳐내면서 1위 탈환했습니다. 우성민 멀리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 카트라이더와는 다르게 2등 뒤쪽에서 수상하는 선수의 가속이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드래프트 시스템이 발동되니까 그런 것을 양쪽 선수 모두 다 지금 노릴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밀죠. 문민기가 흑기사라이더 우성민으로 들어옵니다. 확실히 문민기 선수가 흑기사를 타면서 주행적인 측면으로만 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선수 몸싸움을 걸고 자신이 잘 살아나긴 했거든요. 이제부터 디펜스를 또 어느 정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민기는 스펙터예요, 스펙터. 완전히 맞습니다. 근데 우성민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강현 사정거리 아닙니다. 한 명만 밀리면 그대로 다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성민 선수가 조금 실수가 나오긴 했거든요. 자, 하지만 김선일 선수가 3위까지 올라갔고 우성민 2위, 박건웅 선수 여전히 1위. 조금 멉니다. 조금 멀어요. 자, 그대로 박건웅이 들어올 수 있을 때 하지만 우성민 마지막 코너를 노립니다만 그대로 가야죠. 박건웅이 들어옵니다. 2, 4, 5, 6, 7주면 끝나 안 되거든요. 1, 3, 7, 8. 그럼 2, 4, 5, 6이 돼버리네요. 이거는 중위권 싸움에서 약간 미끄러졌던 예일모터스 그리핀인데요. 문민기 선수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위험 구간, 병마용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크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네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문민기 선수가 굉장히 잘 달리긴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훅 떨어졌을지 조금 그 점이 좀 아쉽긴 하거든요. 마지막 결국 이제 블루 인제레이싱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 중위권 싸움에서 잘 버텨주는 이 모습인데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한 코너 3개 전에 문민기가 과도한 몸싸움 끝에 뒤쪽으로 좀 처진 장면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성민 선수가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따라 붙었기 때문에 또 2등까지 마크해주면서 결과적으로 포인트 합산에서 또 유리하게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성민 선수 신인급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경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이 팀 컬러적인 측면, 팀워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본인의 팀에서 1등이 나오고도 합산 포인트가 받쳐주지 못해서 팀이 패배를 해버리면요, 에이스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려요. 팀원들을 못 믿게 됩니다. 첫 번째 트랙만에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트랙 만회할 수 있는 그 트랙은 월드 뉴욕 대줄집입니다.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단 한 번의 랩으로 결정되는 월드 뉴욕 대줄주. 특히나 그 좁아지는 그런 구간에서 사고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좁은 구간에서 선수들로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사고가 한두 번씩 나거든요. 그때 누가 살아나면서 계속 치고 나갈 수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네. 그리고 코너가 각져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앞에서 멈춰서면 그렇죠. 안쪽으로 인사이드로 파는 선수들이 대형 추돌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첫 번째 트랙의 마지막 같은 그런 흐름인데요. 중위권 싸움에서 네. 인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해진 라인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에서 사고가 나는지 그걸 판단하면서 내가 피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여전히 박건웅과 한주성이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한주성의 유지력이 지금까지는 힘을 약간 발휘를 네. 하고 있습니다. 한주성 선수 역시 예전에 전대웅 선수를 잡아낸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근성과 실력을 두루 갖춘 선수거든요. 이렇게 주행을 한다면 박건웅 선수를 보내주고 뒤쪽에서 문민기가 공격을 통해서 한 명의 선수를 멈춰 세우면 돼요. 트랙이 길지 않아요. 트랙 길지 않기 때문에 문민기 선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한두 번씩만 쳐주면 계속 박건웅과 한주성이 치고 나가기만, 원투만 끝까지 지키기만 해주면 돼요. 자, 문민기 선수가 중간에 좀 흔들어주면서 중요해요. 이 한주성과 박건웅이 올라갑니다만 우성민 역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방향과 더불어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번 이제부터 정도 나옵니다. 한 번 정도 나와요. 이제부터 우성민이 따라갈 수 있느냐예요. 뒤쪽 올라갑니다. 우성민! 우성민 여기까지! 마지막 그러니까 문민기 올라옵니다. 문민기! 원투 줄 것 같거든요. 이러면 그대로 주면 의미 없습니다. 나머지 수비가 일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일이죠. 1, 2위, 박건웅 한주성!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박건웅 선수가 1등을 하고도 나머지 팀원들의 합산 포인트가 미치지 못해서 1세트를 패배를 했다면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1, 2, 4, 6위를 가져가면서 순위 자체를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역시 문민기의 역할이 필요해요. 우성민도 이제 분명히 좋은 그런 질주를 보여줬습니다만 마지막에 조금 모자랐습니다. 근데 우성민 선수 입장에선 마지막에 어찌됐든 뭔가 승부수를 걸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성민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몸싸움을 걸었었고 거기서 성공만 했더라면 오늘 인제레이싱이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 텐데 우선은 박건웅 선수가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트랙만에 흔들릴 만한 위기였습니다만 두 번째 트랙은 여전히 박건웅이 그런 건재함과 더불어 팀원의 그런 수훈 속에 앞쪽으로 달려나가는 데 성공하면서 두 번째 트랙을 얻어냈습니다. 1대1 동점. B조 2경기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에 비해서는 앞선 A조 경기 선수들은 조금 경험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경험치가 조금 떨어진 트랙입니다. 자, 세 번째 트랙 포레스트 지그재그 지금부터 달려보죠. 출발했습니다. 현재 첫 번째 트랙과 두 번째 트랙은 트랙 레코드와 격차가 좀 있었거든요. 한 2초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전대웅이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트랙입니다. 그리고 그리핀에서 이 김선일 선수 같은 경우는 앞서 두 트랙에서 좀 좋지 않은 성적이었더라면 지그재그는 김선일 선수가 예전에 활동했을 때 꽤 많이 했던 트랙이거든요. 어느 정도 익숙한 트랙일 겁니다. 김선일 선수 올라와야 돼요. 이번엔요. 문민기 선수는 흑기사이긴 하지만 몸싸움 가리지 않죠. 하지만 흑기사와 바디적인 태클적인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우성민이 굉장히 공격적인 라인 하면서 두 명을 제쳤죠. 사실 진짜 공격적인 라인이거든요. 계속 뭔가 몸싸움을 피하면서 내가 돌아간다기보다 나는 갈 길을 가련다. 네가 비켜라. 이런 느낌이 있어요. 파라고는 역전해야 하고 문민기는 싸움을 걸어야 합니다. 자, 아슬아슬하게 아래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우성민이 앞에 라인을 기가 막히게 막아줍니다. 이번에 부담스러워서 우성민 선수 약간 실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내리막 유턴도 굉장히 잘 돌았고 몸싸움을 밖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문민기와 김선일 2위, 3위. 이 연속 헤어핀 구간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차체가 약간 뜨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에서 정확하게 박건웅 선수가 뒤쪽에서 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련이죠. 아무래도 우성민 선수는 어느 정도 바로 앞에 구간에서만 조금 급급했고 박건웅 선수 어느 정도 계산하면서
여기서 내가 밀면 충분하게 공략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우성민 선수 그래도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 라운드 연속 이런 그림이 나오는 이유는 나머지 선수들이 선두권에 합류를 못해줘서 그런 거예요. 우성민 혼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성민은 개인전이었으면 굉장히 좋은데 결국은 팀 플레이가 이렇게 밀리거든요. 나머지 팀이 이렇게 커트를 하면 날아갑니다. 이런 공격적인 뭔가 플레이가 잘 성공했을 땐 정말 멋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저렇게 3명 슈터 돌면서 잘못하다 이렇게 퍼펙트 경기를 또 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선희나 한주성은 지금 뒤쪽에 한 명이 들어오면 그냥 끌어안고 자폭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한주성을 이렇게 막았습니다만 우성민까지 여기서 들어맞겠습니다. 1, 2, 3위 이 세 명이 선두 그룹을 좀처럼 따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연속의 어필만 끝나면 거의 마무리입니다. 좀 외롭네요. 우성민 선수가 이렇게 싸워줄 때 강현 선수 정도만 잘 받쳐줬더라면 우성민 선수가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이건 우성민 선수가 사실 무리한 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예일 모터스 앵그리핀이 들어오면서 1, 2, 3위로 이번에 트랙 역시 얻어내는데 성공합니다. 네, 오늘 박건웅 선수에게서 전대웅의 모습이 문민기 선수에게서 문호준 선수의 블로킹이 보이네요. 그만큼 완벽한 전략으로 첫 번째 라운드를 제외하면 차근차근 잘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나 김선율 선수 예전에 많이 했던 트랙에서 3등까지 올라왔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일 모터스에서는 박건웅 선수와 문민기 선수가 원투를 싸워줘야 되고 인제레이싱에서 우성민 선수와 강현 선수 같이 싸워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도 계속 우성민 선수만 좀 외롭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2대1로 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박건웅 선수가 연달아서 3개의 트랙을 다 1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대웅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트랙 레코드가 0.005초 차이 나는 굉장히 좋은 속도로 쭉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예일 모터스 앵그리핀입니다. 대체 카트리그에서 0.005초란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프로그래밍이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힌 숫자가 나왔네요. 자, 이제 네 번째 트랙, 이번 시즌 첫 번째 등장하는 트랙입니다.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박건웅이 이번에도 위쪽으로 슬쩍 올라옵니다. 자, 아무래도 이게 올드 트랙이어서 올드 선수들에게 유리한데 사실 그렇게 올드급 선수는 없거든요. 그나마 김선희 선수가 올드급 선수인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만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굉장히 난전이 예상됩니다. 네. 지금 한 명의 선수에게만 의존해서는 인제레이싱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합산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이번에도 싸움하다가 문민기가 뒤쪽으로 쳐졌다가 반대쪽으로 올라갔고 그 사이에 박건웅 선수도 2위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네. 문민기 선수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자세를 잡아가면서 다시 회복하는 능력 자체가 정말 성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코스에 노리면서 박건웅 상대편 저격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조다운이 2위. 네. 박건웅 선수 되는 날이네요. 사실 안 될 때는 이게 어떻게 해도 괜히 내가 먼저 몸싸움 걸어도 내가 날아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박건웅 선수 오늘 뭐 하면 다 됩니다. 문민기 일부러 지금 앞에 라인 막아가면서 부스터 조절을 해줬거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우성민과 조다운이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만 중위권은 잘 얻어냈습니다. 1, 2위 내면 그냥 끝이에요. 우선 원투는 내주긴 했는데 우성민 선수가 잘 가고 있고 여기서 중간 순위 올라가면서 우성민 선수가 이거 충분히 박건웅 선수 물론 박건웅 선수가 잘 달리긴 하지만 우성민 선수의 주행도 좋거든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우성민 선수는 역전하러 가야 되고요. 조다운 선수가 싸움을 해주러 가야죠. 자, 이제 중위권부터 하위권까지 많이 뭉쳐서 달리고 있습니다. 한주성만 많이 쳐줬을 뿐 나머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이거 뒤에서 문민기가 뭐 못해주면 그대로 마무리인데요. 이거 박건웅 선수가 부담 안 갖고 달리게 하려면 밑에서 치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우성민 선수가 박건웅 선수를 무섭게 지금 쫓아가요. 연속적으로 블라인드 코너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한 번만 걸리면 자, 툭 치고 먼저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이러면 근데 이거 여기 밀었습니다. 우성민이 상대편 요격, 박건웅이 뒤에 올라왔습니다만 사고가 납니다. 문민기 올라옵니다. 문민기 잡기에는 조금 멀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리 차이 자체가. 그런데 중위권은 이건 멀어요. 중위권 올라 김선일 올라올 수 있나요? 김선일 1, 3, 4위 정도 1, 3, 5위 정도는 먹으면 무난하게 승리로 가죠. 그대로 들어오면서 2위까지 조다운 선수가 들어올 듯 들어왔습니다. 별 나머지 순위는 의미 없습니다. 참 치열하게 경기를 하네요. 경기 전에는 예일 모터스가 당연히 우세할 것이라고 점쳤었는데 지금 우성민 선수가 워낙에 잘 달려주고 있고 뒤쪽에서 조다운 선수가 서포트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된다면 인제 레이싱도 첫 번째 세트 한번 노려볼만 하겠습니다. 감히 뭐 사실 신이급 선수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가 신인 선수인데 잠재력이 정말 점점 더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박건웅 선수 하면은 요즘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정말 폼 많이 올라온 선수인데 이 선수를 그런 거리 차이가 많이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성민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잡아냈다라는 거, 이건 정말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딱 한 번 박건웅이 지금 놓친 1위 바로 그 네 번째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인제레이시 놓치지 않으면서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2대2 스코어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서 스피드점 첫 번째 세트는 이제 마지막 트랙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WKC 투어링 랠리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건웅과 우성민의 싸움에서 과연 그만큼 서포터를 문민기 선수와 강현 선수가 어느 정도 더 해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박건웅과 문민기는 어느 정도 수치를 만들어주는데 한주성과 김선일이 약간 노동을 치는데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 선수들이 라인이 한번 겹치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문민기 선수가 한번 크게 밀 거고요. 감속되죠. 여기서부터 감속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눈치 싸움하면서 지나가거든요. 자, 박건웅이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2위 유지합니다. 우성민을 바깥쪽으로 밀어냈을 때 한주성이 추가합니다. 네, 어차피 이제 넓어지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라인으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구간들이 연속으로 이어져요. 자, 박건웅이 중간에서 많이 흔들어 놓죠. 문민기와의 격차를 좀 만들어 놓고 있었을 때 강현이 위로 올라갑니다. 랠리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중간 순위가 중요하다기보다 중간에서 어느 정도 빌드를 내가 가져가고 싶은 대로 빌드업을 계속 해가면서 마지막에 한 번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크게 흔듭니다. 이 구간 끝나고 나면 지그재그로 크게 흔들기 시작할 거거든요. 강현 버텨야죠. 우성민 선수가 인제레이싱에서 지금까지 끌고 와줬는데 강현이 버텨야 되는데 한주성이 이번에 몸싸움 돈이 날아갔습니다. 밀렸어요. 자, 이러면 주인공 중요하죠. 문민기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1456을 유지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럼 문민기 선수 입장에서 지금 블로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라인으로 끝장을 봐야죠. 자, 근데 김선일 갑자기 김선일 올라갑니다. 김선일 여기서 그냥 강현 선수를 공격적으로 튀겼어요. 해야 되는데 밀렸어요. 근데 밀렸어요. 공격이- 같이 갔어요. 같이. 1-3 갑니까? 이게 문민기 갖고 3, 4위 들어오면 3, 4위 들어오면 예일이 가져가요. 뒤에 예일 그대로 들어옵니다. 방금 전에 김서일 선수가 라인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막아줬고요. 문민기 선수가 디펜스 모드에서 이제 완전히 타임어택 모드로 전환을 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문민기 선수가 확실히 몸싸움도 몸싸움인데 이 선수의 주행이 정말 많이 올라왔구나라는 걸 보이는 게, 이렇게 뭔가 달리면서 끝까지 1위를 지키고 네. 그 어떤 선수가 나에게 몸싸움을 걸어도 잘 버텨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제레이싱에서는 우성민 선수가 대활약을 해줬지만 누가 뭐래도 오늘 1세트의 수훈갑은 문민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특정 팀장의 개인적인 팀볼 혹은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지금 정말 실력 늘어가는 거 보면 정말 최고 클래스잖아요. 그때는 이미 뭐 아들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완전 가족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일단은 맹목적으로 그냥 뽑는 느낌이 있었는데 문민기가 보였습니다. 이런 문민기 같은 선수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벤트전에서 파라곤 라인을 잡아야지만 환호성이 나왔는데 그 라인 나와도 더 큰 환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박건웅 선수가 워낙 잘해주는 상황에서 문민기 선수까지 잘해주니까 인제레이싱에서도 우성민 선수가 잘해줄 때 강현 선수는 아니면 조희준 선수가 조금만 더 서포터가 됐더라면은 이거 충분히 인제레이싱도 잡을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좀 그런 점이 인제레이싱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그리핀 뭐 화이팅, 뭐 매니저도 화이팅, 뭐 이런 응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분들은 진짜 즐거워하시네요. 본인들이 나오니까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런 글도 긁겠습니다만 이 두 분 역시 본인 생각보다 얼굴 잘 나오는 거거든요. 대겸이 형 잘생겨서 부럽습니다. 네. 굉장히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네요. 네. 잘생겼다 부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코앞에서 날 아는 애들인 줄 알았어요. 네. 어린 친구들인데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이게? 5년 전엔 잘생겼는데 네. 요즘은 약간 흔들리잖아요. 제가 다음 시즌까지는 다시 한번 오케이, 잘생겨서 오케이.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진짜 김대건 남자지만 사랑해요. 요즘에는 실력 좋아도 네. 잘생기면 뭐 어쨌든 오빠 나오니까. 아니 근데 김대건 해설위원이 요즘 외모가 물이 올랐어요. 네. 물이 아주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물살.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예일 모터스 앤드리핀을 지지했었던 많은 팬들, 92%의 팬들이 기뻐할 만한 1세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또 100코인까지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긴다면요. 그렇죠. 이거는 보면 선물 꼭 주세요. 이것만 본인이 쓴 거고 해설자 우리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김대겸 해설위원이 그 넥스키치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아이 감사해요. 이 정도는 돼야지 뭘 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니 두 분은 누구?
아이 안고 있나요? 아이 아이가 애기인가요? 있는 건가요? 가족인가요? 아이가 있나요? 앞에 그냥 저 거꾸로 아, 오신 오시구나. 거죠? 네. 아, 이제 멀리서 봐도 알겠네요. 문호준 선수의 분. 친지인,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라고 할 수 네. 있죠. 네. 자, 옐모토스 그리핀 길 세트 3대2. 뭐 승리는 따냈습니다만은 정말 접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선일 선수라는 굉장히 강한 아이템 유저가 속해 있는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인데다가 반지 매니저의 승부욕과 그리고 조항진 팀장의 연습량, 팀장전에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이분은 또 유모 선수의 그분 지인, 친한 지인들이 정말 많이 보이네요. 굉장히 가족과 같은 그런 친함이 옆에 느껴지고요. 또 왼쪽에 파워블로거, 정말 유명한 파워블로거죠. 요즘에도 열심히 인터넷에서 글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제일 왼쪽에는 파워 관객, 개근 관객. 앞자리 굉장히 많이 모여 있네요. 네. 자, 이제 A조 최종전 두 번째 아이템전에 바로 이 팀장전 매치의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조항진 팀장이 기다립니다. 이거 연습도 엄청 많이 했고 실력도 네. 늘었는데 물론 그 성적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몇 번 원하는 정도가 안 나와 좀 아쉬워하는 그런 조항진 팀장이 되겠습니다. 조항진 팀장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연습한 만큼 왜 이 경기 이 자리에만 앉으면 잘 안 나올까 그 실력이 그만큼 아쉬워하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지금 스피드전을 이긴 상황에서 아이템전 한 포인트 따고 시작한다면은 충분히 예일모터스의 그리핀 또 아이템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제가 살펴봤을 때는 이동훈 팀장을 떠올리면 됩니다. 정확히 3시즌 만에 완전체로 거듭났거든요. 네. 한 시즌 더 나와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자, 이제 반지 매니저입니다. 실력적인 측면을 우리가 충분히 봤습니다. 지난번 경기에. 그렇죠. 그리고 그 승부욕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패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승리하고자 하는 욕망을 받기 때문에, 열망을 받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조항진 팀장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그때. 또 승부욕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선수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또 온라인에서 연습도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승부욕이라면 오늘 정말 또 멋진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팀장전 매치만큼은 그래서 인제레이싱이 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 김준영 팀장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거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상대편들은 단련이 좀 많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김준혁 팀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달렸을 때 꽤 격차가 많이 나는 상태에서 패배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그동안 연습량이 많이 쌓여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준영 팀장 저스틱스 9으로 오늘은 경기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인제레이싱의 이제 한채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상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1세트도 내주고 나서 두 번째 그렇죠. 세트가 바로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저희가 경기를 봤을 때도 사실 경기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팀장전에서 많이 부담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쩔 수 없죠. 어찌됐든 잘했을 때 1포인트를 가져가면서 그 승리를 선수들과 같이 환호하고 싶을 텐데 어느 정도 그 연습으로 그것을 채웠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세트9을 좀 선사했는데 과연 그 바디를 핸들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준비해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전 매치 양팀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세트 아이템전의 첫 번째 트랙 차이나 상해 동방명주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초반부터 조금 거칠게 선수들이 몸싸움을 하면서 뛰쳐나갔는데 그래도 역시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이 앞서 나가네요. 역시나 첫 구간부터 조항진 팀장이 실력적으로 주행적인 측면이 뛰어나다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아이템전이에요. 스피드전 아닙니다. 네. 이거는 뒤로 밀렸고 팀킬성이었죠. 팀킬이요. 자, 사고가 좀 많이 났죠. R키를 누르면서 바로 자세를 잡는 것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거리가 좀 많이 벌어지겠습니다. 많이 벌어졌어요. 많이 벌어졌어요. 아니, 저희가 사실 예상한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의 팀장전은 무난하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인제레이싱의 선수들조차 팀장전은 좀 포기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주행 자체가 아직까지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시야에 잡힙니다. 그렇죠. 공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조항진 팀장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지금 세트9은 한채가 좀 빠르긴 빠릅니다만 가드! 자, 그 사이에 조항진 팀장 위쪽으로 무섭게 추격합니다. 이거는 뒤쪽에서 조항진 팀장이 바로 물파리로 아이템을 이거 대마왕 걸렸어요. 거리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 조이슨 선수가 지금 옆에서 지금 굉장히 코치를 해주면서 잘 좀 사실 처음에 포기하면서 뒤에 있었는데 점점 앞에 달리니까 다가가고 있어요. 팀장한테 편하게 갈 줄 알았거든요. 바르게이트 어떻게 됐나요? 앞쪽 일단 둘이 같이 달리고 있어요. 네, 지금은 빠르게 부스터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만 승부를 걸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떴어요. 그리고 한채희 선수가 지금 실드 3개
1위로서 달려갈 수 있는 네, 상황이 보이네요. 굉장히 좋은 실드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유효한 것은 역시 우주선이 될 텐데요. 자, 우선이나 공격 번개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자, 반지 매니저가 이거 없어요. 자, 자석 있고 악마 썼거든요. 없어 아이템 앞에, 없고. 근데 앞에 하필이면 그냥 가는 있어? 타이밍에 써가지고 자, 이거 자, 그러면 투실드, 이제가 투실드. 잡습니다. 이제가 자, 있나요? 없어요. 아이템이 없어요. 그대로 들어옵니다. 초반에 반지 매니저와 조항진 팀장의 그 팀킬성 충돌, 선수들이 아이템을 사용하는 방법은 가르쳐줬는데 알키에 대한 설명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채희 매니저도 놀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초반에 뭐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사고가 나면서 거리 차이가 나니까 그때부터 조금 긴장하면서 평소에 연습했던 대로 전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이템도 뭔가 사용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았고 악마를 당했을 때 너무 당황해서 그냥 가다 보니까 바로 또 벽으로 갔고요. 세티9을 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네요. 네. 네. 한채희 매니저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무리해서 다른 아이템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드를 꾸준히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중엽 팀장 역시 지난번 경기에서 뭔가 좀 발휘가 안 됐는데 그 짧은 시간에 뭔가 좀 단단히 준비를 해온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한채 매니저 잘 서포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화면에서도 나왔었지만 조이승 선수가 바로 옆에서 여러 가지 코치를 해주면서 또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출발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인제레이싱이 지금 두 번째 아이템전에 첫 번째 킬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일모터스인 그리핀이 아이템전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 라운드는 굉장히 소중한 한 라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읽기가 좀 어려워요. 네. 역시 그 문호준 선수에 대한 그 믿음 꾸준히 그리고 이 사람은 연카에 대한 믿음 꾸준히 보여주고 있어요. 연카 9에다가 5강 풀파츠. 네. 그건 사실은 약간의 낭비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예전에 박인재 선수가 연카를 참 사랑했던 선수가 네.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일모터스 그리핀 이 친구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예일모터스 그리핀에 대한 응원은 계속 똑같이 만들어주고 있네요. 부자이신가요? 아버지와 아들? 아드님은 민망한가 본데요. 얼굴을 살짝 가리고. 네. 참 이런 모습 좋아요. 네. 이런 그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 그리고 이 둘은 분명히 가족이 아니고요. 네. 사귀는 것도 아니겠죠? 대겸이 형 결혼 축하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약속 감사합니다. 네. 네. 파워블로거 감사해요. 방송에서는 잘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네. SNS에 제가 SNS에 저희 친구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다 방송에서만큼은 총각이고 싶었는데 약속 때문에 물거품이 됐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와이프가 지금 시청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카메라 감사하다고 인사를 크게 나는 거니 또 감사하다고. 그렇습니다. 카메라 감사합니다 인사하고요. 저희도 네. 감사해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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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왼쪽에 계시는 분 너무 감사해요. 큰절하고 있잖아요. 큰절. 설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분들을 고개 숙여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자분. 남자분은 고개를 안 숙여주셨네. 마지막까지 각도를 잃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선수들 이렇게 감사한 플레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이 상황에서 인제레이싱은 아이템전은 어떨지 지금 아이템전에 대한 생각들은 좀 조다운 선수가 자신감을 좀 많이 드러냈었거든요. 아무래도 상대팀의 예일모터스앤 그리핀의 김선현 선수가 아이템전이 굉장히 뛰어나고 한준호 선수도 잘하긴 하지만 조다운 선수가 워낙 본인이 항상 뭔가 근자감에 차 있는 선수여서 그런지 몰라도 물어볼 때마다 저희가 무조건 이겨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e스포츠 팬 여러분들은 정말 예의가 발라요. 그렇습니다. 네. 카메라 이제 전국에 나가는 거니까 전국에 있는 팬 여러분께 인사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훈합니다. 그리고 다들 네. 참 정수리가 이뻐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은 역시 남자는 정수리죠. 두상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일모터스 그리핀과 인제레이싱 이제 8명의 선수들이 아이템전에 대한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자, 두 번째 트랙은 광산 뽀글뽀글 용암굴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제레이싱이 이대로 그림들을 만들어 나갈지 오늘 박수와 함께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방금 전에 첫 번째 트랙처럼 좀 극단적인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큰 격차가 나지 않으면 어쨌든 두 번째 트랙까지는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트랙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선수들이 무리해서 방어형 아이템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 맞는 대로 그대로 거리만 유지하면서 가고 있죠. 근데 또 마지막에 자석이나 부스터를 가지고 간다 해도 마지막에 잘못하다가 사용할 만한 구간이 또 없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어느 정도 마지막 구간 전에 승부수를 볼 필요성도 네. 있겠고요. 꺾는 구간에서의 저런 공격 굉장히 치명적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벌어지진 않았네요. 뒤쪽에서 자석으로 따라오고 있고요. 아, 우성민이 그 실드 3개로 이래 올라오고 김선희는 좀 자존심을 그렇죠. 이런 데서 좀 세워줘야겠죠. 그러니까 김선희 선수가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도 스피드전에서 못했던 걸 좀 기억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이템전에서 잘해주면 되거든요. 김선희는 사실. 네. 자, 아직까지는 3위 쪽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뒤쪽에 백업이 좋습니다. 아, 우성민 커버 좋고 하지만 아이템 다 썼고요. 예, 그리고 딱히 공격형 아이템이 지금 없어요. 이 네. 이후로 나오는 아이템들을 좀 봐야겠습니다. 돌았어요. 자, 이러면 서서 이제 김선일도 위쪽으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겠죠. 자, 이러면서 사실 이 예일 모터스앤 그리핀의 작전이 김선희 선수가 루나를 타고 한주성 선수가 세트를 타면서 네. 치고 나갔을 때 김선희 선수가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한번 두고 봐야죠. 네. 자, 저 그 뒤쪽에 강현 선수 잘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미사일 돕니다. 자, 어차피 김선희 선수만 안전하게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아이템을 난사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몸으로 맞고요. 조금 전에 물폭탄이 좀 팀킬성 물폭탄이 나오면서 이거는 김선희 선수가 좀 무난하게 여유 들어가지 있어요. 않을까. 시조새. 번개도 없고 자물쇠도 없고. 없죠. 아, 시 없었어요. 물 지나갑니다. 거리가 안 돼요. 네. 김선일이 들어옵니다. 김선희 선수가 역시 아이템전에서의 능력치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실드를 많이 가지고 갔었고요. 네. 우선을 당하는 상태에서도 그래도 안전하게 잘 들어왔네요. 첫 번째 트랙 내주고 나서 뒤에서 김선일 선수가 깡생수 마셨거든요. 아, 이렇게 질 게 아니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생수 마시고 출발했어요, 김선희. 아니 김선희 선수 사실 그럴만한 게 예전부터 경험도 많고 예전에 스피드 위주였다가 이제 아이템 위주로 전향을 하면서 아이템에 대한 욕심이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 당연히 이렇게 1등 해줘야죠. 네. 시조세의 그 자신감은 아이템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김선희는. 맞습니다. 그리고 스피드전 출신들이 아이템전으로 전향했을 때 잘하는 이유 기본적으로 주행이 그렇죠.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조다운 선수의 다음 주 PT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대로 경기들이 흘러가게 될지 세 번째 트랙 포레스트 폭포소로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한주성 선수 역시도 스피드전 유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템 쪽으로 요즘에 좀 전향을 많이 하면서 한주성 선수의 아이템전도 많이 실력이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네, 한주성이 뒤쪽에서 방금 전 트랙에서도 좀 백업이 좀 괜찮았고 네. 역시 그 주행적인 측면들을 받쳐해줬을 때는 지금 우성민도 굉장히 잘 달렸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쇼컷으로 갈아타는 구간에서 공격을 허용하게 된다면 그대로 순위가 아래쪽으로 훅 밀려버리기 때문에 쇼컷 구간에 진입할 때 특히나 방어적인 측면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인제 레이싱이 이 아이템전을 잡으려면 조다운 선수가 세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좀 치고 나가고 우성민 선수와 조이승 선수가 상대방 예일 모터스의 그리핀을 잘라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은 좀 포지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지금 많은 선수들이 중위권에 몰려가고 있다 보니까 얼음폭탄 잘 잘랐죠. 이거는 김선희 선수가 확실히 루나를 타면서 잘 활용을 한 거고 네. 이 타이밍에 안준호 선수와 문민 선수가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주성이 세트9을 탄 이유는 여기서 1위를 좀 달려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강현도 오늘 전반적으로 상위권에서 잘 달려주고 있거든요. 저 부스터 끝까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물파리는 소모해주고요. 자 이제부터 강현 선수가 1위로 치고 나가게 하면서 인제레이싱의 다른 선수들이 얼만큼 백업을 잘 해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실드 2개를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한주성 스피드를 약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있어요. 자 이거 박건웅 선수가 자물쇠 있고 문민기! 지금 잠번 사용했죠. 잠번 사용하면서 순간적으로 거리 차이 확 잡았거든요. 문민기 들어오면 문민기 사이렌 나와요. 자, 한주성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민기는 여전히 이쪽 지에서 버티고 있고 부스터! 거리 차이가 약간 좀 나죠? 자 이제부터 부스터 자석 실드 부스터, 황금 실드 이거 아이템 자체는 한준 선수에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조합을 완벽합니다. 자 직선 여기 주성 들어오면서 예예. 자석으로 당기지 않는 판단력 그렇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알키를 그냥 눌러버리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뒤쪽에 있는 다른 선수의 난입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판단력이 좋았어요. 거기다가 자석을 또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앞에 선수가 디펜스를 잘하면 거기에 또 부딪힐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적절하게 내가 부스터만 사용해도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겠구나를 잘 판단하는 것 같아요. 역시 한준호 선수가 요즘에 아이템들을 좀 많이 하면서 상황 판단을 바로바로 좀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경기 중간에 한주성 선수가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줬습니다. 예일 모터스 그리핀의 전반적인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한주성, 박건웅, 문민기 그리고 김선일도 자신의 폼을 회복하면서
성장세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인제 네. 심지어 굉장히 껄끄러운 경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스피드전은 만약에 한 명의 선수가 정말 뛰어난 주행 능력을 보여준다면 혼자 힘으로 1등도 가능해요. 하지만 아이템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뒤쪽에서 막아주는 선수들 천사 써주고 뒤쪽에서 저격해주는 선수들 없이는 절대 1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선일과 한주성의 이 원투펀치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A조 최종전의 마지막 트랙이 될 수 있는 빌리지 스로에 대한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그 네 번째 트랙을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코스 자체가 좌우로 나뉘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될 거거든요. 자, 문민기를 먼저 날려버리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쪽 지역 굉장히 평이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루나가 힘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물이 전체적으로 계속 꽉 차면서 들어올 수 있는 트랙이어서 선수들로서는 계속 물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최대한 사이드를 타야 되거든요. 네. 자, 지금도 미사일도 2번, 물파리도 2번씩 날아들고 있는데 이런 공격에 있어서도 겹치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자석 부스터, 자부 싸움이 어느 정도 또 가능도 한 트랙이어서 네. 이거 선수들로서는 이거 자석 부스터 싸움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뒤에서 자물쇠 번개를 언제 사용해줘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트랙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묶였습니다. 네. 위쪽에 박근홍이 스핀과 더불어서 일단 한 번 더 1위, 뒤에는 바로 김선일. 방금 전에 번개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인제 쪽에 김선일 선수가 예일 쪽에 번개가 한번 자,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물거리 떴어요. 재면서 이거 잘 갖고 트랙 자체가 어찌됐든 거리 차이를 많이 벌리기는 좀 힘든 트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3렙 싸움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 마지막 세 번째 랩을 향한 거리를 조금씩 좁혀나갑니다. 네. 한주성이 위쪽으로 가고 우성민이 바로 뒤쪽. 바로 이 구간에서 자석을 쓰면서 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자석 하나 정도 모아서 뒤쪽으로 따라가는 것도 우성민 선수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이러면서 그냥 바로 한정 선수 오른쪽으로 빠졌고 우성 선수 왼쪽으로 가거든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 포인트 당했고요. 크게 돌아가는 거라 그렇죠. 다시 한번 복귀할 때 시간이 좀 많습니다. 번개 한 번 있습니다. 번개. 우성이 묶였을 때 한주성. 잠번 당했고요. 사이드 탔어요. 자, 부스터 한 번 자, 있거든요. 마지막에 조이승 있나요? 선수 조이승이 자석은 있어요. 실드. 우성민도 자석 있고. 우성민 근데 거리가 나이가 잡으면 자석. 뒤로. 우성민 뒤로. 백으로 들어왔어요. 명장면 나왔네요. 아, 센스 있는 우성민. 저는 여유 부리면서 후진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은 아주 가끔 봤거든요. 고의적인 주행 방언 고의적인 주행 그렇죠. 방해나 역주행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플레이였고 이거를 뒤로 다시 방향을 잡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후진해서 들어왔어.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달릴 때 90도에서 확 꺾이면 360도 도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3명이 뭉치면서 근데 우성민 선수의 판단이 빨랐죠. 내가 카트바디를 다시 돌릴 바에 그냥 후진으로 들어가겠다.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우성민 선수 이제 스피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센스가 있다는 것을 네. 방금 전 빌리지 수로에서 한번 증명해내면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점까지 오니까 정말 팀장 매니저들의 팀장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니면 경기가 이미 끝났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번 아이템전 역시 마지막 트랙을 소모하게 됐습니다. 사막 피라미드 탐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전의 5번째 트랙 이거 박수와 함께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전체적으로 아이템전에서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이 팀워크는 조금 더 좋은 모습 좀 있었기 때문에 사막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하는 좀 예상을 해보거든요. 지금 자석을 쓰는 과정에서 미사일을 맞으면서 미끄러지면서 한 명의 선수가 크게 돌아버렸네요. 워낙 지금 선수들의 기량이 지금 팽팽해서 네. 자, 중위권이 그만큼 또 잘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템 소비. 마지막에 자석 부서 싸움 못하고 이건 중간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앞에 있는 포지션의 선수들을 좀 느리게 만드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을 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나 조다운 선수 열심히 해야죠. 팀의 상위 라운드 진출뿐만 그렇죠. 아니라 본인의 필트윈 출전권까지 방송 진출권까지 그리고 있거든요. 우성민 선수가 특히나 점점 지난 경기보다 점점 더 발전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그냥 끝나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조다운 선수는 팀원들의
보호하에 위쪽 1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3번 유성진이 넘어갑니다. 이 코너거든요. 네. 여기서 3번 나가면 그냥 끝이에요. 알키를 누를 수밖에 없도록 정확하게 번개가 날라왔어요. 그리고 인제 선수들이 지금 방어형 아이템 위주로 뿌려놨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공격 한번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실드 한번 아낀 채 스피드로 한번 버텼습니다. 하지만 뒤에 우성민이 또 올라옵니다. 자석 있어요. 자석. 한주성 선수가 1등으로 치고 나가고 있긴 하지만 절대 인제레이싱 이거 불리한 거 아니거든요. 2, 3등으로 따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잘만 따라가면 모릅니다. 이제 뒤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주느냐도 중요해요. 네. 방금 전 트랙에서는 문워크로 들어왔거든요. 우성민 이번에도 가능할지. 이제부터 나오죠. 자, 바로 자무센, 이 지역, 이 지역, 이 조다운에 지역. 자무센 이 있거든요. 지역. 근데 지나갔어요. 다른 아이템이 자 여기서 우성민이 뒤에 먼저 뒤로. 갔어요. 자,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실드가 실드 좀 없어요. 붙여줘요. 실드 없어요. 물파리가 마지막 물파리가 그대로 인제레이싱을 탈락시켜버립니다. 와, 위치상으로는 김선일 선수가 저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한주성 선수가 역전해서 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주성 선수 끝까지 집념으로 따라가고 좋았고 역시나 김선일 선수 한 방에 해줬고요. 진짜 아쉽겠네요. 지금 끝났다고 봤습니다.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건 우리는 상위권밖에 못 봤으니까 그렇죠. 중위권 이하의 물파리가 하나가 이거 결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성민 선수의 지금 표정 다 이긴 줄 알았고 에이스 결정전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표정이었어요. 거의 직전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이 우성민의 문워크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해프닝으로 끝났고 마지막에 물파리가 모든 걸 다 정리해버렸어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소식은 98%의 유저에게 코인이 간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세 번째 스테이스 결정전은 보지 못하게 됐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조다운도 이제 P팀 못 나오고 P팀 담당 PD는 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유창현 선수, DA 엔지니어링의 유창현 선수와 이번에 본선 첫 진출한 인제레이싱의 우성민 선수, 이 두 명의 선수는 앞으로 있을 차기 리그에서도 굉장히 많이 성장해서 나올 거고요. 문민기의 성장세 그리고 앞으로 한주성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이후 4강에서 발휘가 될 겁니다. 우성민 잘 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제레이싱이 전반적으로 좋았으면 오늘 격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예일모터스가 그냥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인제레이싱 오늘 정말 좋은 경기라 그래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A조 최종전 승리를 따낸 예일모터스 그리핀 그리고 MVP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카트걸 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드디어 4강 대진표가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네, 예일 모터스 앤 그리핀과 인제레이싱의 A조 최종전 그 승리팀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항진 감독님 진심으로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으로 4강 진출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우선 먼저 하고 싶은 말은요. 인제 안녕을 하고 싶고요. 네, 일단 저희 팀이 이제 처음으로 4강을 진출했는데요. 일단 제가 팀에서 가장 민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운이 안 따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좀 제일 민폐이긴 한데 좀 더 분발을 해가지고 팀에 좀 도움이 되는 팀장과 매니저가 되도록 저희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훈훈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지면 탈락하실 뻔하셨어요. 되게 부담감이 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예, 부담감이 되게 크다 보니까요. 일단은 물을 안에 준비를 했는데요. 경기에 한 3분의 1도 안 됐는데 물이 다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갈등 속에서 제가 열심히 일단 게임을 임했고요. 네네. 네. 그러면 4강에는 아렌더스를 꺾은 DA 엔지니어링 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상대 팀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조금 힘들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마 가볍게 뛰어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입상까지 단 한 걸음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4강전에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4강보다는 저희는 결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강은 일단 디 엔지니어링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일단 결승전에서 만날 팀을 일단은 구상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조항진 감독님의 인터뷰까지 만나봤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의 MVP 문민기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종전까지 치르면서 힘겹게 4강에 올라섰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좋네요.
네, 저는 문민기 선수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민기 선수는 원래 몸싸움을 잘하는 선수였는데 이번에는 완벽한 주행까지 보여주고 계신데요. 비결이 뭔가요? 그냥 건웅이 형이 막 많이 알려준 거 잘 배우고 따라한 것 같아요. 아, 네, 혹시 그러면 박건우 선수의 파라곤이 조금 탐나진 않으신가요? 아니 저는 흑기사가 더 좋아해요. 네. 네. 우리 팀이 4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다 잘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4강에서 기다리고 있는 DA 엔지니어링에게 한마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무난히 이기고 결승 갈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A조 최종전에서 승리한 옐모트생 그리핀의 승리 소감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결승전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결승전에서 0.005초의 반전 드라마를 보여준 두 팀이죠. 아렌더스와 유베이스 알스타즈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부에서 만나요. 채널 고정! 문호준과 유영혁 이게 진짜 몇 년 만에 투샷이에요. 출발했습니다. 달린 상황이어서 유영 선수가 오선이가 오늘 밀어요. 황선민이 들어옵니다. 카트라이더 리그 버닝타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A조의 최종전이 이제 끝이 나고 B조 최종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바로 그 대진이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트라이더 리그 버닝타임을 시즌 1과 2로 나눈다면 시즌 1의 결승전이 될 겁니다. 4강단 이전에 가장 핫한 경기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중분들도 막 참지 못하고 막 중간에 달려오는 거예요. 네. 이 B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사실 대진표가 처음에 떴을 때 뭐 결승은 당연히 아렌더스와 유베이스 알스타즈가 하겠다라고 많이들 예상하셨었지만 결국은 두 팀 중에 한 팀은 이제 오늘 이후에 시즌 아웃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최종전이 돼버렸습니다. 이 두 팀 과연 어떤 승부를 오늘 만들 준비를 해왔을지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바로 그 두 팀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호준, 전대웅 강력한 두 원투펀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렌더스입니다. 오늘은 실버 플래티넘 선수였네요. 자, 오늘 경기 뭐 선수들이 장진영 선수, 강석인 선수까지 어떻게 보면 그 팀 포지셔닝을 제대로 구축한 팀 중에 한 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피드전으로 따져도 뭐 문호준과 전대웅 선수가 잘 달려주고 장정 선수가 스위퍼 역할을 해주고 강석인 선수가 조금 더 스피드전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좀 있으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아이템전 가면 또 슈퍼 캐리해주는 게 강석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베이스 알스타즈 바로 이 4명 선수 역시 동일한 그런 팀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거였네요. 같은 거면 다시 뽑아야죠. 같은 거면 원래 다시 뽑는 거죠? 같은 거면 같은 거 안 되죠 저희가. 야, 이제는 뭐 심지어 이 볼도 거의 팽팽하게 나오고 있어요. 15%거든요. 설마 코인인가요가 아니네요. 블랙기어네요. 네, 블랙기어면 김대겸 해설위원 그렇게 설레발치면 나중에 미움받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은택, 김승태, 조성재, 유영혁 어떻게 보면 그 아렌더스의 그 라인과 거의 유사합니다. 네. 강력한 스피드전 원투 펀치와 그렇죠. 상대편을 커브해주는 그런 실력을 가진 선수 한 명, 아이템에 강한 선수까지요. 그리고 3시즌 동안 호흡을 맞춰온 팀장 매니저의 팀장적 능력, 이제 뭐 거의 그게 다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팀워크적으로도 워낙 잘 맞는 팀들이고 두 팀 다요.
자, 아렌더스 그리고 UBS 알스타즈. 오늘은 아쉽게 차이나 서한병무의 에이스 결정전인데 비치 해변들이 어쨌든 있어요. 뭐 하여간 스피드전 뭐 애결 안 가면 결국 스피드의 마지막은 또 해변 드라이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비치 해변 드라이브 솔직히 약간 지겹기 시작했습니다. 차이나 서한병마용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 그림들을 그려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팬들도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사만 놓고 따지자면은 적어도 이번 시즌은 지금 아렌더스에게 힘들이 조금은 강하게 더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첫 경기에서 워낙 두 팀이 맞붙었을 때 워낙 아렌더스 팀이 좀 압도적으로 좀 이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또 평가들을 하시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을 지금 한 명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렌더스 바로 나옵니다. 문호준입니다. 네. 자타 공인 카트 역사상 최고의 라이더죠. 하지만 그 최고의 라이더가 DA 엔지니어링의 환성민에게 패배를 하면서 지금 에이스 결정전 2회 연속 패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가 문호준을 더 강인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팬들도 알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경기 시작 전부터 또 선수들끼리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문호준 선수가 전대웅 선수와 서로 뭐 누가 에이스 결정전에 나갈 것인지 이런 식으로 좀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에이스 결정전에 간다면 또 어떤 선수가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어느 정도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시즌 가장 빠른 선수라는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대웅입니다. 가장 많은 1위를 기록했고요. 데이터성으로 가장 스피드전에서 가장 높은 평균 획득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전대웅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문호준 선수가 조금 더 주행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같은 팀인 전대웅 선수가 치고 나갈 때 오히려 보내주고 문호준 선수가 중간에서 마크해주는 여러 가지 서포트 역할을 좀 많이 해줬었거든요. 과연 그런 식으로 작전을 오늘도 또 진행이 될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명의 선수가 빠르게 치고 나갔을 때 그 추격을 막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선수가 있죠. 바로 이제 장진영 선수입니다. 당연히 미들라인의 지배자가 되어줘야 하는 장진영 선수고 아이템전에서도 본인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요즘 연습량 자체가 조금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번 시즌에 계속 잘 해왔었는데 이 선수가 요즘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과연 했던 만큼만 좀 해준다면 충분히 오늘 아렌더스 쪽으로도 조금 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우세하다고 예상을 하는데 이 장진영 선수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될지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진영의 옵션이 어떤 식으로 발휘될지 잠시 경기를 통해 살펴보시고 바로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렌더스 아이템전 전혀 약하다는 평가를 안 받고 있습니다. 강석인이거든요. 앞서 나왔던 장진영의 아이템전의 완성은 역시 강석인의 서포트가 있을 때 가능하죠. 상대방을 끌어안고 동반 자폭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스피드전에서도 절대 7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플레이를 선보여야겠습니다. 아렌더스가 유베이스 알스타즈와 아이템전을 했을 때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지 않았거든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강석인 선수가 있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강석인 선수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유베이스 알스타즈의 이은택 선수가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줄 정도로 압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피니시 라인 직전에 백스시 내에서의 그 한석인의 빌드는 정석화되고 있습니다. 그걸 전파하는 듯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보여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베이스 알스타즈 강인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영혁이 있으니까. 첫 번째 경기에서 유베이스 알스타즈가 아렌더스에게 패배는 했습니다. 하지만 유영혁은 문호준에게 패배하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영혁 선수가 예전에 비해서 요즘 더 성장했다고 보여지는 게 문호준 선수가 좀 다시 복귀를 하면서 같이 좀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서 오히려 김승태 선수가 조금 더 주행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고 유영혁 선수가 생각보다 좀 좋은 모습이 안 나오네 라는 평가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영혁 선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유베이스 알스타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유영혁 선수의 여러 가지 어깨기 그 무게감을 덜어줄 만한 선수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 강렬한 바디책 조성재입니다. 얼굴에 임팩트만큼이나 라이딩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양 팀의 팀 컬러가 겹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조성재 선수와 장진영 선수의 컬러가 겹치거든요. 하지만 장진영 선수보다 조성재 선수는 조금 더 스피드전에 특화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선수가 좀 한 번 사고 나면서 흥분했을 때 그 위에 좀 치고 나가는 게 좀 힘든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아렌더스의 전대웅이 있으면 유베이스 알스타즈는 바로 이 김승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흑기사 나인의 라이더 김승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냥 폼이 올라온 걸로만 따지면 저는 김승태 선수가 정말 주행적인 측면에서 최고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선수의 주행은 완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문호준과 전대웅을 상대로 했을 때도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저는 이 선수에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유영혁과 한 팀이고 문호준 전대웅과 계속 치고 받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못 받는 거지 다른 팀 같으면 에이스 하고도 남았을 실력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의 김승태 하지만 꾸준히 자신의 진가를 계속해서 이번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추 유베이스 알스타즈 아이템전 바로 이은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확실히 스피드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도 역시나 아이템전에서 좋은 모습을 항상 꾸준하게 보여줬던 선수인데 이번에 패치 이후에는 조금 뒤에 쳐졌을 때는 앞에 갔을 때 예전만큼은 좀 못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렌더스에게 좀 쉽게 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은택 선수의 오늘 아이템전에서의 역할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3회 연속 팀을 바꾸고 팀원을 바꿔가면서도 본인은 계속 우승을 했다는 것, 저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세트에 대한 자신감 이은택에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팬들도 이미 뭐 취업에서 갈리고 있어요. 어떤 팀이 승리를 따낼지에 대한 그런 예상들 쉽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트랙 이후부터 조금씩 좁혀 나가보시죠. 첫 번째 트랙 아이스 설산 다운을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달려보죠. 출발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전대웅 선수를 앞쪽으로 보내주고 문호준 선수가 라인을 막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개인전처럼 달려야 돼요. 자, 초반부터 이렇게 싸움을 벌이면서 문호준이 혼전 양상을 만들어줬을 때 나머지도 빠르거든. 약간 이렇게 됩니다. 약간 밀리면 이렇게 돼요. 하필 문호준과 전대웅이 사고가 났고 설상 같은 경우는 거리 차이 나고 한 번 중간에서 마크해주면서 괴롭혀주면은 사실 뚫고 가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문호준과 전대웅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점프하면서 나가는 구간부터 막잖아요. 이은택 선수 사실 주행 포기하고 그냥 막기만 해도 되는 역할이거든요. 자,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이은택 선수는 4위를 유지하면서 좁은 골목만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 나면서 중위권을 아예 망가뜨릴 생각이에요. 첫 세트부터 보여줘야 됩니다. 왜 문호준인지. 지금까지 DA 엔지니어링에게 얻어맞고 황선민에게 얻어맞았던 건 첫 경기부터 보여줘야죠. 자, 알스타즈 입장에서는 반대로 역시나 김승태와 유영혁 알스타즈의 원투펀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끝까지 리드 지켜야 되는데 자, 마지막에 밀렸어요. 마지막에 밀립니다. 여기를 못 탔어요. 이거는 굉장히 커요. 부서 쓴 상태에서 아예 알기 누르면서 뒤로 쳐진 거랑 거리 차이 꽤 나고요. 하지만 이번엔 전대웅이 있습니다. 전대웅 네. 한 명을 탔으면서 위쪽으로 갑니다. 바로 앞쪽인 유영혁. 첫 번째 경기부터 팀킬 싸움 주행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대로 팀이 패배를 해버린다면 팀워크에 금갑니다. 무조건 전대웅이 해야 돼요. 전대웅은 그냥 역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떨구면서 역전해야 되는데. 자, 바디 컨트롤이 안 됐죠. 뒤쪽으로 한번 튕겨나가면서 그 사이에 조성재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 위쪽으로 여전히 조성재의 역할이에요. 전대웅까지 밀립니다. 1, 2, 3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UBS 알스타즈. 전대웅 선수가 본인의 강점을 살려서 라인으로 파기엔 코스 자체가 너무 좁아요. 그리고 조성재 선수가 저격할 수 있는 구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올라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혼자는 여기서 이래도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가 모자라요. 이거 제 생각에 이은택 선수 지금 화면엔 안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문호준과 강석희, 장주영이 못 올라오게 마크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 전대웅 선수 이거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네요. 이거 김승태와 유영혁이 혹시 팀킬 나오면은 모를까 이거 무난하게 절대 안 나옵니다. 결국 1위로 들어온 김승태. 지금 우리가 아이디를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김승태가 계속 1위 달려서 안 보였었어요. 역시나 주행, 요즘에 주행으로는 최강은 역시 김승태고 유영혁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계속 김승태 선수 보내주면서 무난하게 원투로 들어가네요. 네, 방금 전은 정말 불의의 사고였죠. 문호준 선수와 전대웅 선수가 서로 충돌하면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특히나 이 트랙 자체가 워낙에 위험한 트랙이기도 했고요. 빨리 멘탈 잡아서 이 이후의 경기 노리면 됩니다. 아, 역시 김승태가 얼마나 빠른지 숫자로 나오네요. 아이스 설산 다운힐. 박건웅 선수가 파라곤 라인으로 만들었던 트랙 레코드를 지금 0.6초 차로 지금 제쳐버리면서 김승태가 올라왔습니다. 아, 굉장히 빨라요. 주행이 좋다라는 게 사실 뒤에 따라가다 마지막 역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1등으로 쭉 치고 나갔는데도 타임어택으로 기록을 찍는다. 이건 그만큼 트랙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라인 여러 가지로 주행에 있어서 완벽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실수 없는 김승태의 흐름들, 그 이후에 유영혁 그리고 조성재, 이은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굉장히 여유롭게 UBS 알스타즈가 먼저 얻어냈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은 월드 리오 다운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1등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리오로 가보시죠. 착지하는 순간에 돌면서 선수들이 부딪힐 수 있거든요. 방향 잘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쪽으로 좀 달려나가는 선택을 했고 위쪽에 여전히 김승태가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랙 같은 경우는 UBS 알스타즈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UBS 알스타즈가 정말 연습량이 많은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트랙 같은 경우는 UBS 알스타즈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전대웅은 역시 좀 다른가요? 네. 자, 유영혁 선수를 아슬아슬하게 제쳐내면 전대웅 선수가 2위를 마크하지만 김승태와의 거리 그리고 유영혁이 계속 압박을 합니다. 전대웅을 압박하고 있어요. 전대웅 선수가 예전과는 달라진 점,
무리해서 인코스를 파지 않아요. 어느 정도 상대가 붙어 있을 때는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빠져나가면서 그 이후에 안전한 라인으로 승부를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문호준 선수가 지금 거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있어서 이거 파리에서 못 올라올 것 같고요. 2, 3, 4, 5 주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냥 내주는 거예요. 지금 전동 선수가 1위를 탈환했습니다만 그 뒤쪽에 유영혁 선수 거리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번 경기에서 팀은 패배하더라도 전대웅 선수가 본인의 힘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혼자 힘으로도 1등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게 되면 돼요. 유영혁의 라인이 좋았죠. 밀었죠. 그리고 바깥쪽 들어옵니다. 유영혁, 김승태, 전대웅 3위입니다. 마지막에 추격이 무서웠어요. 이거 라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도 잡을 것 같은데 전대웅 선수 라인이 이거 아웃이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가지 싶었는데 역시나 그 틈을 유영혁 선수가 바로 파고들었네요. 첫 번째 경기, 8강 첫 번째 경기에서와는 정말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이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역시 연습량이죠. 연습량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팀 게임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야, 이거 아렌더스를 지지하고 있던 85%의 마음을 후벼팝니다. 팀의 분위기 두 개의 트랙, 그것도 스피드전에서 완전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퍼펙트한 승리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팬심을 떠나서 사실 지난 경기에서 한번 아렌더스가 UBS 알스타즈를 좀 압도적으로 이겼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표가 좀 몰렸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스피드전을 연속적으로 좀 알스타즈가 쉽게 가져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오늘 전체적으로 아렌더스 불안합니다. 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팀킬할 수 있고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빠르게 사고 회복 능력 보여주고 또 멘탈 회복해주는 게 팬들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아렌더스가 뭔가 승리를 따내면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트랙이 필요합니다. 바로 전대웅 선수가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포레스트 지그재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트랙 레코드만 찍으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녹록지 않거든요. 어떨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레스트 지그재그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유베이스 알스타즈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 건 유영혁과 김승태도 잘하지만 오늘 이은택이 주행이 좋아요. 그리고 트랙 순서 같은 경우는 다행히 아렌더스에게는 기회네요. 사실 많은 선수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그재그나 공사장 같은 트랙은 아렌더스 이기기 정말 힘들다. 올드 트랙을 문호준과 전대웅이 너무 잘한다. 특히나 장진영, 강성희 선수 다 이해도가 굉장히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여기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렌더스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상위권에서 계속해서 위치해 있었습니다. 장진영이 지금 1위, 지금 김승태를 압박하는 것도 거기에 기인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뒤쪽에 다른 선수가 쫓아오게 됐을 때 조성재 선수가 이제 몸싸움을 펼치겠죠. 자, 장진영과 조성재 두 명의 포지션이 겹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2, 3위 싸움하고 있고 바로 뒤쪽 문호준. 야, 이거 조성재가 자기 라인 좀 포기하면서 자기 라인 좀 포기하면서 부스터 그냥 바로 쓰지 않고 막아줬거든요.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어요. 자, 바깥쪽에 살았습니다. 문호준이 바깥쪽 라인을 파고들었죠. 문호준 선수가 따라가기에 지금 앞쪽에서 방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 유영혁이 또 자기 라인 포기하면서 문호준 선수 방해해주면서 김승태 선수 멀리 보내준 거예요. 3대0이에요. 3대0 나오겠습니다. 라운드 스코어 3대0으로 끝나겠어요. 김승태가 달려나갔을 때 못 따라갔거든요. 지금 김승태 아이디 멀리 보이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첫 번째 트랙에서는. 그래도 문호준 저력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 문호준 보고 많은 팬분들이 황제라고 왜 부르겠습니까? 뒤에서 따라와주지 못하면 이 순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호준이 1등 해봤자 못 이겨요. 2, 3, 4니까요. 그래도 빨라요. 조성재 요격. 조성재 요격. 조성재. 야, 이러면 그냥 스트레이트에 스트레이트. 자, 그래도 3, 4, 5등을 아렌더스 쪽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장진영 선수가 유영혁 선수만 좀 마크를 해준다면 또 모르거든요. 장진영 선수가 최근에 플레이 스타일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유영혁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자, 여기서 장진영이 못 따라잡으면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자, 연속 헤어핀 구간에서 한 번 터져줘야 됩니다. 드래프트 한 번만 터져주면 끌리죠. 이거 더 오히려 김승태와 유영혁이 무난하게 원투를 너무 잘 가요. 잔실수가 하나도 없어요. 김승태. 감속됩니다. 반면에 김승태, 유영혁 여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뭐죠? 뒷 미러에 안 보여요. 아니 미러에 안 보여요. 그대로 들어옵니다. 김승태. 3대0이라뇨. 3대0이라뇨. 최강의 아렌더스를 상대로 스피드전으로 3대0입니다. 유영혁 선수는 오히려 여유있게 김승태를 보좌하면서 1위로 밀어주면서 본인이 2위로 계속 통과를 했고요. 이거 유영혁 선수가 보좌한 것도 정말 좋았는데 김승태 선수 사실 1등으로 계속 치고 나가면 많은 분들도 한 번 정도는 잔실수하게 되고 실수하기 마련인데 이 선수 뭐 머신이 기계입니까? 뭐 이렇게 실수를 안 합니까? 그걸 여기서 보였습니다. 전대웅의 기록을 여기서 갈아치워버렸습니다.
유영혁이 전대웅보다 더 빨리 들어왔고 그 유영혁보다 빨리 들어온 게 김승태예요. 기록을 0.4초 앞당겨버렸어요. 엄청 빨리 들어왔어요. 아니 뭐 설산 뭐 지그재고 이 선수 그냥 다 갈아치우네요 오늘. 다른 선수들과 경기를 할 때는 그래도 중반부 이후에 몸싸움이 선두권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같은 경우에는 장진영 선수가 끝까지 따라잡지를 못했고 유영혁 선수조차도 제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타임어택 모드로 달리던 김승태 선수는 당연히 못 잡았죠. 설사 여기서 오늘 경기가 끝나서 만약에 알스타즈가 다음 라운드 진출을 못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트랙 5개, 스피드전 트랙 5개 가운데 지금 기록을 3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트랙 레코드를. 가장 빠른 건 김승태예요. 김승태 흑기사는 아니에요 이번 시즌은. 아랜더스의 문호준과 전대웅 선수가 물론 오늘 좀 못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UBS 알타즈의 정말 김승태 선수가 정말 압도적인 주행 보여줬다라는 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세트에서 만약에 아이템전을 가져가서 에이스 결정전까지 끌고 간다고 해도 오늘 스피드전 능력을 봤을 때 유베이스 알스타즈가 워낙에 강력합니다. 반대로 멘탈 자체가 무너져버린 아랜더스는 에이스 결정전 가도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스코어 먼저 1대0으로 앞섭니다. 그것도 3대0으로 3개의 트랙을 잡아내면서 유베이스 알스타즈가 앞서갑니다. 과연 두 번째 아이템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될지 비유 만나보고 난 뒤에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버닝타임 속 깨알 재미 코너 같이 쓰는 카트톡. 매주 일취월장하는 관객 여러분들의 솜씨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럼 오늘은 어떤 베스트 톡이 뽑힐지 정말 궁금한데요. 여기 막 아랜더스, 알스타즈 여러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저번에 오신 분 같은데요. 그럼 베스트 톡을 뽑아볼까요? 여기 카트리그 중계진은 어째서 최고의 중계진인가? 머리 작고 잘생기셨죠? 네, 머리 작고.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게임에 대한 최고의 이해도. 세 번째, 듣다 보면 몰입이 되는 열정적인 중계. 네, 중계진들이 있어서 저희 카트리그가 더욱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잘생긴 성캐님, 해설님들 화이팅! 네, 두 번째 베스트톡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주행은 전대웅, 아이템은 강석인, 멀티는 문호준, 스위퍼 장진영, 카트톡은 비유. 네, 제가 이런 것만 뽑는 거 아닌 거 다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카트톡을 뽑아보도록 할까요? 여기 문호주, 유영혁 다시 보니 좋네. 다시 한 번의 레전드, 아무나 이겨도 되니까 화이팅, 사랑합니다. 또 한 번의 레전드를. 네, 저도 카트거리자 또 한 명의 시청자로서 또 한 번의 레전드가 탄생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팬분들의 뜨거운 응원만큼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B조 최종전. 2세트 아이템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세트 아이템전. 이제 경기를 잠시 후 이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팀장전 매치 2대2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수를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지금 유베이스 알스타즈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건데 좀 김현철 팀장에게 좀 많은 것들을 걸어야겠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차이나상의 동방명주 같은 경우는 베스트 레코드를 신혜리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데 김현철 팀장이 세티나를 타고 등장을 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연습도 많이 했고, 이도훈 팀장에게 물어봤을 때 김현철 팀장과 연습을 좀 했었는데 주행이 굉장히 많이 뛰어나졌다고 이런 또 평가를 했습니다. 참 리그 오래 하고 볼 일입니다. 이동훈 팀장이 상대 팀장 평가도 하고요. 그렇죠. 원래 예전에는 항상 상대 팀이 무조건 더 잘해요 이랬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 위치에 올라갔으니까요. 이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김현철 팀장에 대한 그 라이딩 전문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랜더스의 또 한 명의 선수, 모두 외모적인 그 집중이 아니라 실력적인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신혜리 선수입니다. 네, 오늘도 진짜 지금 1세트를 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신혜리 매니저 입장에서는 반드시 선수들에게 이 첫 라운드 안겨주고 싶을 거예요. 네, 워낙 그 분위기 자체가 상대편 쪽으로 확 넘어갔기 때문에
본인이 달린 만큼만 달리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뭐 베스트 레코드를 갖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주행적인 측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블랙샤크를 타면서 어느 정도 물폭탄이 날라오거나 뭐 이런 거 다 무시하면서 최대한 아이템을 잘 활용해 준다라면은 충분히 오늘 UBS 알스타즈를 상대로도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렌더스 자, 이 두 선수의 이 팀장전 준비가 완전 잘 돼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만큼 어느 정도 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팀워크 그리고 뭐 만들어가는 그 과정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이동훈 팀장이에요. 카트라이더의 선수들은 타고나는 것이 많다고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팀장전은 역시 리그 경험이거든요. 그 경험치가 이제 완성이 돼서 팀장 중에서도 탑 클래스 선수로 뽑히고 있죠. 그러니까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서 사실 경험치만 쌓인 게 아니고 이동훈 팀장이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 카트라이더를 많이 즐기면서 연습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정말 뛰어난 실력을 이제는 좀 보유하면서 어느 정도 팀장급에서는 상위의 실력을 또 갖고 있거든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안구 건조증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안경 끼고 나왔거든요. 자, 그만큼 이동훈 팀장이 오늘 경기에 대한 그 욕심도 분명히 있고 웃고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클 거예요. 만약 졌을 때 뒤로 돌아섰는데 조성재와 이은택이 노려보고 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을만한 선수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달려나가는 느낌만 줬다면 이제는 믿을만한 선수 성장하고 있는 한세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또 카트 팬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매니저 중에 한 명인데 특히나 이동훈 팀장과의 어느 정도 연속적인 호흡으로 인해서 굉장히 케미도 좋고 팀워크가 잘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 이 두 명의 선수가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기보다는 팀워크가 굉장히 잘 맞는 팀입니다. 자, 호흡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잘 맞춰 나가면서 약간 부족한 그런 능력치를 잘 채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이동훈 팀장에 대한 별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오른쪽이 별명입니까? 왼쪽이 별명입니까? 하나가 본명 같아요. 제대로 못 봤네요. 예.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이동훈 팀장에 대한 그 사랑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극중 이름이긴 한데. 그렇죠. 그리고 이 팀전 리그 변환 이후에 가장 우리 리그의 활력소를 많이 불어넣어주신 팀장입니다. 자, 그 활력소만큼이나 이번 팀에게도 활력소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양쪽의 준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팀장전 경기 차이나 상해 동방농주 지금부터 박수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정말 주요한 한 판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아렌더스가 지금까지 항상 UBS 알스타즈 아이템들을 다 이겨왔지만 이 두 팀 정말 용어 상박이거든요. 초반부터 번개를 그냥 아끼지 않고 바로 사용을 해버렸어요. 어차피 아끼다가 뭐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아예 거리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혜리 매니저가 지금 자석이 한번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일단 안전하게 빠져나가야겠고요. 뒤쪽에서 선수들이 코치를 해주고 있죠 지금. 역시나 김현철 팀장이 굉장히 잘 달려주면서 지금 팀장들끼리 지금 어느 정도 러너의 싸움도 일어나고 있고요. 매니저들의 서포터 역할 과연 어떤 팀이 더 팀워크가 잘 맞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지금 이거는 뒤에 서포터로 한번 버텼거든요 이동훈 팀장. 네. 하지만 우주선 때문에 탄력이 한번 죽었기 때문에 바나나 자, 뒤쪽에 올라옵니다. 이동훈 팀장이 약간 발을 묶인 상황에서 김현철 팀장 올라옵니다. 엎치락 뒤치락 지금 전체적으로 실력이 굉장히 비슷하게 가서 사실 팀장전이 마지막에 한 번 정도 싸워도 이렇게 도는 내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적 별로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거리가 많이 벌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은 거리가 벌어지더라도 바로바로 붙고 있어요. 저 바나나 나왔고 바나나. 하지만 뒤쪽에 우익선 나왔고 너무 크게 돌았어요. 이제 마지막 랩이죠. 지금 김현철 팀장이 굉장히 좋은 라이드로 갈 뻔했었는데 굉장히 아쉬운 실수가 나왔고요. 자, 선두권에 있는 팀장들이 지금 아이템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천사와 자석이 좀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러면은 한세린 매니저가 자물쇠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자물쇠 활용하고 이동훈 팀장이 이걸로 잘 앞에서 가주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한번 할지 보죠. 아끼고요. 보고 있어요. 자물쇠만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가만히 있어요. 못 먹었어요. 번개. 자,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공격할 때 이동훈 신혜리 김현철 아렌더스. 야, 이 최강이라 평가받았던 이동훈 한세린 콤비를 그냥 팀플레이로 녹여버리네요. 야, 이거 마지막에 사실 이동훈 팀장이 조금만 더 좋은 라이드로 갔더라면 왜 거기서 드리프트가 좀 밀리면서 주행적인 측면이 조금 아쉽네요. 혼자였기 때문에 공격을 감안한다면 사이드로 빠지는 게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을 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주행 자체로 이기지 못했던 것이 정말 아쉬움으로 남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쉽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아렌더스가 두 번째 세트 시작과 동시에 큰 선물 받고 가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도 1포인트 정말 크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팀장전에서 1포인트를 따내줬다라는 거 팀장들도 지금 화면에서 나왔었지만 매니저와 팀장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레알 기뻐했거든요. 네, 이동훈 팀장은 10분 만에 늙었어요. 아, 이거 완전 스트레스 가득 차왔었어요. 이래서 카트라이더 리그는 예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상하면 다 틀리고요. 에이스 결정전 갔을 때 누가 이길 것 같다 생각하면 그냥 다 틀려요. 네, 하기야 뭐 유저 여러분들 중에 98%가 틀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김희철 감독에 대한 응원이 자연스럽게 나올 만한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아, 이제 몇몇 그 팀장들은 실력의 증가가 정말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사실 저희가 예전 시즌은 팀장전 하면은 너무 거리 차이 많이 나서 사실 어떤 식으로 해설해야 될지 굉장히 보면서도 걱정이 됐었는데 네, 아까부터 많이 나오네요. 결혼 얘기만 계속해요, 이 사람은. 네. 그 약간 친분이 있으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본인이나 좀 잘하셨으면. 아니 본인부터 빨리 결혼을 하시면 되잖아요. 네. 아, 이번에 좀 길게 좀 써주셨습니다. 아, 문호준 선수에 대한 좀 긴장감이 아마 문호준의 실력을 맡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아렌더스 입장에서는 사실 스피드전 지긴 했지만 워낙 아이템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자신감들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사실 아이템전 잡고 오늘 애결 가서 다시 한번 예전 그 결승전 복수 한번 해보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영혁 지금 문호준을 응원하는 척하면서 뒤쪽에 사실은 유영혁 승리하자고 뒤쪽에 글을 올리는 아주 기가 막힌 트랩이었어요. 치어풀 인터셉트라고 하죠. 네. 아니, 팬분들도 지금 신경전이 장난 아니에요. 이 두 팀의 신경전만큼요. 대부분 다 진심을 담아서 글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 전에 거짓말 하나 나왔죠. 우리 셋 다 머리는 작지 않아요. 내가 작긴 합니다만 머리가 작진 않죠. 작지 않아요. 거의 PT인 담당 PD님 닮았네요. 오른쪽 분은. 그러네요. 굉장히 똑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문버스가 슬쩍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을지 김대겸 잘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친구가 계속 쓰고 있어요. 감사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세뇌 교육의 효과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가봤는데 정말 진심으로 제 팬이라고 합니다. 좀 믿어주세요. 사춘기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얘기 좀 해봐요. 지금 분명히 안 지난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말씀 드리자면 굳이 김대겸 아니더라도 세상에 참 괜찮은 형님들, 닮고 싶은 형님들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괜찮겠죠? 준비됐네요. 자, 두 번째 트랙 동화 카드 왕국의 미로에 대한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 여러분 박수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팀 분위기는 잘 끊어냈습니다. 팀장전에서 승리하면서. 하지만 스피드전에서의 3연패가 선수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유베이스 알스타즈 입장에서는 이은택 선수가 해내야죠. 이제는 스피드전에서 김승태와 유영혁이 멋지게 해내줬거든요. 이젠 이은택이 왜 아이템계의 문호준이라고 불렸었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장진영 선수가 그동안보다 훨씬 더 잘 달려주고 있는데 이러려면 강석인의 아이템전에 자신의 그 자신감을 좀 보여줄 필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와서 한 번의 저격을 성공을 시켜줘야만 하겠죠. 자, 장진영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으면서 뒤쪽에 서포트 잘 받고 있는 가운데 유영혁이 뒤쪽으로 갑니다. 자, 유영혁 선수가 이런 식으로 자석 가져가면서 정확한 지금 타이밍에 자석 당겨주면서 거리 차이 좁혔거든요. 자설 끝까지 셀 수 있는 상황. 이제 빛은 받지 그죠? 못했습니다만 장정을 뛰었고 강성인이 드디어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네, 뒤쪽에 번개도 있고 아직까지 노릴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그렇죠. 아이템을 끝까지 참으면서 가져가야겠습니다. 3렙에서 이 미로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잘 가져가면서 최대한 상위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강석이는 마지막에 아이템을 못 쓰지 봐야 되거든요. 네. 마지막에. 자, 전대웅이 방금은 주행으로 한번 역전을 했었는데 그래도 문훈 선수가 사이드로 빠지면서 앞쪽을 잘 선점을 해놨어요. 네. 문호준은 그리고 골머리예요. 자, 사실 골머리 같은 경우는 좁은 구간에서 사이렌을 켜주면서 상대방을 정신없게 공략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봐야죠. 천사 완전히 혼전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자, 피니시 라인 직전에 완전히 혼전이 될 겁니다. 밀죠. 나이스! 나이스 장진영! 장진영 한 건 하네요. 지금 분명히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서 마지막에 아이템 하나로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 건 제대로 올렸어요. 장진영이 사실 1세트 다 졌어도 그래도 빛을 발하면서 상위권 뭔가 유지할 때 장진영 역할이 있었거든요. 아니 사실 자물쇠라는 게 마지막에 역전용으로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그냥 공격용으로 사용해도 이렇게 좋네요. 아니 지금 선수들이 아이템전 단 한 라운드 잡혔을 뿐인데 세트 포인트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강석인의 스피드가 제대로 살아나면서
두 번째 트랙을 바로 얻어내면서 지금 첫 번째 세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어둠을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이은택은 너무 갑갑해요. 이거 알스타즈 각성해야 돼요. 이거 지난 경기부터 자꾸 강석인 선수에게 좀 쉽게 내주고 너무나 공략을 쉽게 당하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아이템전 하면 UBS 알스타즈 가장 강팀 중에 한 팀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아렌더스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두 번째 트랙에서 보여주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트랙은 광산 보석 태굴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트랙을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오늘 이은택이 홀로 활약하기에는 장진영 선수와 강석인 선수의 원투펀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사실 지난 업데이트 전까지는 이은택 선수가 혼자 뭔가 개인기를 부릴 만큼 충분히 그런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아이템을 지금은 뒤에 처진 선수들이 자물쇠나 번개 여러가지 바리케이트도 그렇고요. 여러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개인기로 이겨내기 사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그 두 개가 아주 크게 갈랐습니다. 바리게이트 그리고 그렇죠. 바로 그 자물쇠, 네. 뭐 번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그 두 개의 그 중요한 아이템이 분위기를 많이 바꿔놓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방금도 물거리 정확하게 쟀고 이거 제대로 못 타요. 자, 이은택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따라 붙고 있긴 한데 거리 차이 조금 나긴 하거든요. 물거리가 안 나오는 상태인 것 같아서 지금 자, 어떤 식으로 이제부터 UBS 알스타즈가 강석희 선수를 공략할지 지켜봐야 돼요. 어차피 아이템 싸움이에요. 어차피 아이템이 잘 그렇죠.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도 우주선 때문에 탄력 죽고 여기는 실드를 쓰는 이유가 안전하게 쇼커 구간을 타기 위함이죠. 강석이 다 커버당해요. 아이템이 날아와도 다 사실 몸으로 받고 실드. 멀쩡해요. 실드도 있고 사실 천사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아직 2렙이거든요. 3렙까지 기회가 알스타즈는 있어요. 2, 3, 4등 계속 따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절대 거리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이은택이 뒤에 왔습니다만 천사를 한 번 더 버텼습니다. 강석이. 네,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 이후에 있는 선수들이 묶였어요. 이은택! 제대로 됐죠. 이게 이은택이거든요. 자, 하지만 이은택은 이제 공격용 아이템 황금 실드 등장. 자, 전대웅이 지금 번개 2개 가져가고 있고 번개 하나 먼저 썼죠. 자, 이제 이은택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름 2개. 자, 자물쇠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 아렌더스가 자물쇠를 획득하게 된다면 잠번이 가능하거든요. 자, 있나요? 뒤쪽 강석이는 가까이 있습니다. 강석인. 네, 실드가 하나 있고 스캐닝. 자, 봐야죠. 이제부터 봐야 돼요. 아이템이 어떤 게 뜨느냐도 봐야 되고 이은택 선수가 어떤 식으로 블로킹 할지도 봐야 돼요. 강석희 선수가 우선 부스터나 뭐 없어요 그런 거. 실드 썼어요. 자물쇠 없어요. 자물쇠 없어요. 자물쇠 없어요. 자물쇠 없어요. 없어요. 이은택 우선. 강석이는 날아오고 이은택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조성재가 한 건 했네요. 마지막에 실드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자석이 떴다면 역전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의 그 위치 자체,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좋았네요. 자, 그 전에 그리고 이은택 선수가 역시나 물거리를 정확히 재면서 강석희 선수를 공략을 해낸 것이 정말 주요했고 이거 아렌더스 입장에서는 사실 전대웅 선수가 번개를 2개 가지고 있었을 때 자물쇠만 좀 같이 떴더라도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겠습니다. 자, 그 자물쇠의 유무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갈립니다. 야, 이은택 뭔가 좀 안 보인다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문호준 선수와 유영혁 선수의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 보고 싶으시겠지만 알스타즈 입장에서는 그 가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은택 선수의 4회 연속 우승 또 유영혁 선수 전체 팀의 2회 연속 우승을 위해서라도 이 경기에서 마무리 짓고 싶을 겁니다. 그 심장 안 좋은 에이스 결정전 못하러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명이 그냥 쭉쭉 주는데요. 여기서부터 쭉쭉 올라가면 그냥 일단은 알스타즈가 그대로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을 허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렌더스고요. 네 번째 트랙 그 향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유령의 계곡 이어서 박수와 함께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강석인 선수는 딱 한 번만 자기 몫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아이템전에서 이제 1포인트만 가져가면 애결해서 우리 팀 믿고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은 쇼커 구간 진입하는 구간, 바로 이런 구간들에서 선보여야 될 거예요. 가장 공중 요격하기 좋은 또 트랙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로 공격형 아이템을 사용했을 때 정말 눈에 띄게 멋있는 플레이가 또 잘 나올 수 있는 트랙이어서 선수들로서는 정말 아이템 하나하나를 잘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역대 카트리그 경기 중에 문호준이 나왔는데 문호준이 이렇게까지 화면에 안 잡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 선수들이 정말 치열하게 본인들의 평상시 실력보다 월드한 실력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 유영혁은 저격하고 이은택은 앞쪽으로 나가고요. 유영혁 선수가 아이템전 실력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자,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강석인 선수, 이제 이은택 선수와의 거리를 좁혀나갑니다. 아이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두 명의 선수가 1, 2위 싸움을 펼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과연 이제 이은택 선수가 과연 우리 팀에 얼만큼 서포트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1등을 지킬 수 있고요. 묶였고 이은택은 거리 더 벌리죠. 네, 천사도 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전대웅 선수가 바로 따라 붙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죠. 자석이 있어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리 차이가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을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한번 떨굴고 있습니다만 조성재 물 기가 막히게 떨구네요. 사실 이은택 선수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건 역시나 조성재밖에 없어. 잠번 못 넘어가요. 넘어가겠네요. 애매했어요. 자, 스피드가 아슬아슬했습니다만 전대웅 선수가 거리를 좁힐 만큼의 시간이 왔고 강석이도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전대웅 선수가 1미도 있는 상태에서 과연 없죠. 천사도 없었고 다행히 뜨진 않았거든요. 방어 없어요. 방어 아이템 없어요. 애결로 갈 수 있는. 근데 아직 봐야 돼요. 자물쇠 있고요. 김승태 자석 있고요. 그런데 그냥 달려가나요? 나머지 자물쇠 봐야죠. 김승태 자석 강석이 있어요. 묶였어요. 자석 있어요. 잔진영이 이거 김승태 이거 오른쪽 돌아가서 유영혁 어디 나타났습니까? 유영혁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이거 유영혁 선수가 오른쪽으로 조용히 가면서 몸싸움에 휘말리진 않았어요. 야, 이게 아이템전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문호준과 유영혁이 이렇게 어그로가 낮아요. 네 번째 트랙. 지금 이 상황에서 치고받는 그 난전 마지막 하나의 고리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유영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승태 선수가 자석으로 뭔가 땡길 때 앞에서 잘 블로킹을 해주면서 못 가게 했는데 그 순간 선수들이 다 겹쳤거든요. 근데 유영혁 선수가 그냥 조용히 난 몰래 지나갈게 이러면서 그냥 사이드로 조용하게 지나갔네요. 아이템전의 묘미 중에 묘미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까지 알스타즈가 가져가게 된다면 경기는 그대로 2대0으로 끝나거든요. 이 조성주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영혁 선수가 지금 에이스 결정전 진짜 가기 싫을 거예요. 갈 때마다 수명이 그냥 얼굴 나이가 1년씩 늙어요. 특히나 지금 양팀 모두 누가 에이스 결정전에 나와야 될지 좀 그렇죠. 애매해요. 사실 오늘 속도 좋은 선수는 약간 달라요.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과연 전대웅, 문호준 그리고 김승태, 유영혁 어떤 선수가 애결에 나올지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경기 마지막 5번째 트랙을 알스타즈가 먹게 되면 그런 고민은 아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마지막 최종전 5번째 트랙 황금문명 신비의 황금 콘도를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2대2 팽팽한 가운데 황금 콘도를 진입을 했습니다. 자, 트랙은 전체적으로 사실 어려운 구간은 별로 없고 그냥 계속 오르막길, 내리막길, 90도 꺾어져 있는 구간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이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행보단 아이템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깔리는 바나나에 미끄러져서 올라갈 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지금 자물쇠가 빠르게 타이밍 한번 등장했거든요. 전대웅은 아직 가지고 있다가 아직까지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직선 주로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어서 자석 부스터보다 마지막 직선 주로 그 전에 어느 정도 상황에서 바로 승부수를 걸 필요성이 있겠고요. 네, 한번 미끄러졌을 때 문호준 선수가 안쪽으로 잘 파고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 나오냐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자, 이은택 속도를 늦췄습니다만 일단 물에 갇혔고 장주인을 날려버리면서 김승태도 묶였습니다. 자, 지금 8명의 선수가 사실 크게 뒤쳐져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서포터를 하고 어떤 선수가 러너 역할을 할지 사실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3렙 이후에 어떤 선수가 어떻게 아이템을 들고 가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방금 전처럼 앞쪽이 아이템 소모를 다 해버리면 뒤쪽에서 그냥 완전 거저먹기 식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주요 아이템 전대웅 선수가 자물쇠를 끝까지 지금 1회부터 계속 들고 가 있는 상태고 이제 어디 팀에 번개가 나올지 아니면 그냥 아예 치고 나가도록 할지 좀 지켜봐야 돼요. 자, 붉은 쪽에 번개가 나오면은 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레너스 유베사이사 때 조성재가 자석 당깁니다. 가죠. 지금 조성재 먼저 치고 나가요. 자, 미끄러지고 장진영에게도 부스터가 있고 강성희도 부스터가 있는 상태에서 조성재 나왔어. 이거 강성희 먼저 김승태가 잡을 수 있을까요? 강성희 나왔어. 마지막 김승태 유베사이사즈 김승태 에이스 결정전도 없었습니다. 역시 최강의 아렌더스를 잡아낼 수 있었던 건 유베이스 알스타즈밖에 없었고요. 그 중심에는 역시 아이템전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기에서 강석희 선수가 아렌더스를 구해내나 했었는데 역시나 김승태가 스피드전도 그렇고 아이템전에서도 살려내네요. 정작 이은택은 이번 트랙에서 리타이어였습니다. 아마 이은택 선수가 충분히 뒤에서 여러가지 뒷배 서포터 다 해줬을 것 같은데 김승태 선수 점점 더 정말 올라가는데요. 이거 김승태가 스피드전에서도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걸 보여줬고 이제 마지막 2세트 아이템전에서의 마무리도 이제 김승태가 되었습니다.
유베이스 알스타즈 유영혁뿐만 아니라 김승태가 있다는 것을 숫자로 그리고 승리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정말 특히나 유베이스 알스타즈 시즌 시작했을 때부터 아랜더스에게 지고 나서 정말 죽도록 연습 많이 하는 거 제가 많이 봐왔었거든요. 그런 게 역시나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특히나 김승태 선수에게 그게 확 뭔가 발휘가 된 것 같습니다. 에이스 결정전을 못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에서 압도적인 유베이스 알스타즈의 승리가 사실상 어느 정도 예고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대0으로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8강 첫 번째 경기에서는 아랜더스가 2대0으로 잡았지만 이번에는 유베이스 알스타즈가 2대0으로 잡아내면서 결국 유영혁과 문호준의 재대결은 다음 시즌을 기약하게 해야 됐네요. 사실 어느 순간 카트라이더 리그의 앞쪽에 원래 캐주얼 리그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네. 이게 무슨 캐주얼이에요? 전혀 가볍지도 않고요. 네. 새로 이름 바꾸자. 하드코어 캐주얼 리그. 네.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완전히 하드코어예요. 액션 레이싱 막 이 정도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2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3대2로 아이템전에서 역전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상대가 아랜더스인데요. 아랜더스의 그 야망, 이번 시즌만큼은 문호준, 전대웅이 힘을 모아서 장지영과 강성인과 더불어서 승리를 하겠다는 그 야망을 완전히 입안에서 눌러주면서 유베이스 알스타즈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바로 승자 유베이스 알스타즈 여러분 박수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아랜더스와 유베이스 알스타즈의 퀴즈 최종전을 만나보셨는데요.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불릴 만큼 팬 여러분들의 기대를 모은 경기인 만큼 최종 승리를 차지한 유베이스 알스타즈 팀도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베이스 알스타즈 팀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동훈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더 기쁘실 것 같은데요.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카트라이더 리그를 지금 3번째 리그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이 가장 정말 힘들고 또 긴장되고 지금 사실 아직까지 다리가 좀 이렇게 후들거리는 상태인데 너무너무 정말 힘들고 또 재밌고 치열한 경기여서 뭐 승리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 선수들 모두에게 정말 고생했다고 참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패배하면 바로 시즌 아웃이 되는 상황에서 최강의 상대를 만나셨는데요. 네, 부스 안의 분위기가 다른 때랑은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또 예상하고 계시고 기대하셨던 만큼 상대팀이 워낙 강팀이었고 저희도 사실 긴장을 또 많이 했었고 또 선수와 팀이 이번 경기를 위해서 꽤 많은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뭐 승리를 예상하진 않았지만 기대는 하고 있었고 또 패배에 대한 아쉬움도 뭐 잊자 좀 즐기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보자 했을 때 선수들이 오늘만큼 정말 되게 굉장히 덤덤하고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겸손한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강전에서 맞붙게 될 솔라이트 인디고의 팀장인 서주환 팀장님과 대결을 해야 하시는데요. 혹시 부담을 되시지는 않으세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사실 팀장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저의 전적을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직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2번의 경기에서 제가 좀 팀장전 승리를 했는 그런 또 이변이 일어났었는데 기대하지 마시고요. 사실 오늘도 이길 수 있는 팀장전을 조금 아쉽게 마지막에 좀 컨트롤을 미스하면서 아쉽게 패배해서 사실 좀 심적으로 선수들에게 굉장히 미안했는데 대단한 선수들 고맙습니다. 서주원 팀장은 딱 기다리라고 전해주십시오. 네, 그럼 마지막으로 4강전에 임하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가 사실 저희는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사실 오늘 경기가 저희에게 있어서 솔직하게 가장 힘든 경기였다라고 봤을 때 조금 한 일주일간 휴식을 좀 취하고 재정비해서 늘 하던 대로만 한다면 결승 진출 또 우승까지 별 문제 없이 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스태 선수를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 때보다 힘든 8강전이었을 것 같으신데요. 4강 진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거라 크게 기쁘진 않고 빨리 결승하고 싶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지난 시즌 준우승팀이자 라이벌인 아랜더스를 8강에서 탈락을 시키셨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막강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별거 없네요.
네, 이제 문호준, 전대웅 선수와 비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으신 것 같은데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제 빅3는 없어졌으면 좋겠고 저랑 영혁이 형이랑 빅2로 이렇게 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4강전에서 솔라이트 인디고와 대결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뭔가요? 걱정되는 부분은 없고 그냥 우리 플레이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강전 출사표 한번 들어볼까요? 인디고 기다려라. 이겨줄게. 네, 아주 자신감 넘친 한마디였습니다. 이어서 유베이스 알스타즈의 에이스 유영혁 선수를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4강 진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 경기 때 아렌더스한테 졌었는데 이번에 복수한다는 심정으로 진짜 결승전이라는 생각으로 엄청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압도적으로 이기게 돼서 엄청 뿌듯해요. 네. 사실 두 팀의 대결을 결승전에서 만나지 못해서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팬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 문호준 선수랑 저랑 또 붙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4강에서 맞붙게 될 솔라이트 인디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요즘에는 아렌더스보다 다른 팀들이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아렌더스를 이긴 것과 똑같이 연습 열심히 해서 결승까지 버스 태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견제가 되는 선수가 누군지 궁금한데요. 누군가요? 4강에서는 그 지금 철벽이라는 별명 갖고 계신 유관영 선수. 그러시군요. 그러면 오늘 정말 많은 팬들이 응원에 보내주셨는데요.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경기 때 졌는데도 이렇게 아직까지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많다는 걸 또 부수 안에서 느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유영혁 선수의 인터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로써 2016년 카트 라이더 리그 버닝타임의 4강 대진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결승전까지 단 하나의 관문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어떤 팀이 그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남게 될지 저 비유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안녕. 자, 이렇게 해서 4강 대진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유베이스 알스타즈. 그동안 그 어려웠었던 시선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렌더스를 잡아내면서 다음 이제 4강의 이제 마지막 멤버로 합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유베이스 알스타즈가 정말 그때 한번 졌을 때 오히려 그게 좀 약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연습도 더 많이 하고 제 생각에 오히려 그때 지고 이번에 올라가서 오히려 더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김승태 선수의 말처럼 빅3의 시대가 조금씩 저물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경기 결과만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새로운 그 힘을 김승태 선수가 보여주겠다고 강력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다음 주도 그래서 또 나와야 되거든요. 바로 이제 4강전 경기 솔라이트 인디고와 유베이스 알스타즈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디고 입장에선 조 1위로 올라갔거든요. 네. 조 1위로 올라갔는데 하필 상대팀의 조 2위가 유베이스 알스타즈예요. 하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아렌더스도 유베이스 알스타즈 이기고 아싸 이제 결승전까지는 완전 탄탄대로다 라고 했다가 뒤에 엔지니어링에게 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유베이스 알스타즈도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 없거든요. 자, 솔라이트 인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베이스 알스타즈와의 경기 유베이스 알스타즈가 이제 3주 연속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그 힘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도 팬들의 관심이 굉장히 모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 그리고 다음 주 4강 1경기의 예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매주 놓칠 수 없는 명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경기 역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정준, 김대겸, 저는 성승원이었습니다. 한국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